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재밌게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들 모두 네, 헬로 고마워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용씨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 뭐 거창하게 인사한 것도 뭐 인사한 거긴 하지만 네, 여러분들 오늘 뭐 내일부터 정확히 내일부터이긴 한데 여러분들 추석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네, 용씨입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용아 반가워요. 아, 근데 추석이네요. 원래 추석이면 좀 뭔가 특별하게 뭔가를 가져와야 되거나 막 그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현생에 치이기도 했고 휴일에 따로 특별히 준비하고도 뭐 없어가지고 뭐 따로 가져온 게 없긴 하네요. 아쉽게도. 원래 같으면은 뭔가 조금 이제 거창하게 제가 이런 거 준비해 왔으니까 이런 거 좀 해보겠습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아쉽게도 제가 그게 좀 안 됐네요. 이게 안 돼가지고 약간 조금 아쉽긴 하네. 아니 근데 그럴만한게 여러분들 현생 아시다시피 맨날 일이 바쁘잖아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것도 있기도 했고 뭐 이제 여러가지 좀 뭔가 해야 될 일들도 꽤 많기도 하고 뭐 따로 이제 정확히 뭐 이번에는 꽤 많이 쉬기는 하는데 참 아쉬운 게 이제 내일까지 하셔가지고 이제 연휴가 원래 같은 경우에는 그 18일까지잖아요. 근데 제가 18일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이제 가야 되는데 내일까지만 쉬는데 그래서 그냥 좀 아쉽네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일단은 뭐 영순이 반갑습니다. 용화요 반가워요. 네, 뭐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저체스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오늘 그냥 간단하게 뭐 이제 떠들기도 하고 게임도 조금 약간 할 생각이라서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약간 좀 방송 좀 오래 킬까도 생각 중이긴 해요. 쉬는 날은 가능하면 그래도 제가 오전에 키고 싶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따로 할 게 좀 약간 생겨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그 오전뱅을 못 키게 되긴 했습니다. 대신에 오늘 약간 조금 다른 게임 같은 것도 좀 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게임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제 뭐 또 게임을 진행할 예정이기는 합니다. 아마 한다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 제가 약간 조금 자주 하고 있는 뭐 이터널 리턴이라든가 막 그런 것들도 좀 해볼 생각이긴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최근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이터널 리턴 자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합방도 딱 한 번 했죠. 오프라인 유저들하고. 물론 이제 약간 조금 저질스러운 드립 같은 게 좀 많이 나오는 약간 그런 거라서 다시 보기를 못 올리긴 했는데 확실히 그냥 다들 리미트를 그냥 풀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지 막 그렇게까지 다시 보기 올리기까지 너무 좀 천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그냥 안 올렸습니다. 그냥 안 올려버렸어요. 이제 그만큼 약간 조금 드립을 좀 더럽게 치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다시 보기 안 올리긴 했습니다. 일단은 뭐 게다가 제가 오늘 좀 필요한 것도 있긴 해요. 제가 오늘 좀 필요한 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조금 제가 이번에 2주년 쉬었잖아요. 이제 이번에 4일 연속 쉬는 거잖아요. 그저께 쉬고 이제 어제 쉬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오늘도 쉬고 내가 쉬면은 4일을 쉬는 건데
좀 오랫동안 쉬긴 하죠. 오랫동안 쉬기는 하는데 이게 그 따로 주변에서 어차피 너 오랜만에 쉬니까 카샵 사람들도 많이 못 많은데 카샵 좀 와라 약간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카샵 가서 약간 즐기는 것 때문에 좀 있기도 했었어요. 이제 게다가 또 제가 얘기했죠. 블루 아카이브 콜라보 때문에 약간 맘터 치킨집이라든가 그런 데 약간 좀 많이 갔다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조금 약간 밥 먹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 약간 좀 무리하면서 다녔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피곤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맘터 갔는데 맘터 콜라보 치킨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배에 그냥 오버플로한 거 마냥 그냥 더 이상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그 따로 간단하게 또 이제 보면은 따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는 형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오랜만에 고깃집 갈래 하면서 명륜지사갈비로 갔고 명륜지사갈비 가가지고 이제 맥주 무한 리필이 이제 그쪽 동네에서 오픈을 했더라고요. 원래는 안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맥주 무한 리필도 하고 이제 술도 마시니까 아유 씨 게다가 오늘도 약간 조금 부모님께서 점심을 좀 맛있는 걸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낮술도 좀 했단 말이에요. 쉬는 날이라 보니까 은근 낮술 많이 하더라고요. 왜 용님 보면은 현실파 아루 같아요. 그럴리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거 안됩니다. 그거 분명히 블루 아카이브 좋아하는 사람 이제 보자마자 아마 바로 그냥 치를 떨면서 얘기할걸요? 뭐라고 이 녀석이 아루랑 똑같다고 그럴 리가 없지 하면서 아마 치를 떨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치를 떨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냥 술을 조금 많이 마시기도 했어요. 오늘도 약간 술 막 그렇게 무리해서 마시곤 아닌데 약간 조금 어제가 특히 좀 심했지. 맥주만 마시긴 했는데 제가 술 좋아해도 막 그렇게 많이 못 마시거든요. 그래야 이제 좀 약간 술 좀 마시고 했다 보니까 약간 머리가 알딸딸하긴 합니다. 머리가 알딸딸해요. 에휴 뭐 아무튼 카샵도 다녀오고 막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뭐 카드 게임도 하는데 근데 요즘에 딱 그거 있긴 해요. 요즘에 할만한 카드 게임이 많이 없더라고. 주변에서도 이제 제가 자주 하는 카드 게임이 뱅가드 막 디지몬 지금은 제가 뭐 듀얼 마스터즈라고 하는 것도 막 하긴 하는데 이게 보니까 요즘에는 딱 그런 거 요즘에는 진짜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봤는데 요즘에는 뱅가드는 뭐 이미 거의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기도 하고 이제 주변에도 거의 한 사람이 없어요. 아예 뱅가드 그냥 완전히 그냥 식었다는 사람들밖에 없고 게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뱅가드 뭐 이제 주변에서 하니까 어떻게든 하고 있다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뱅가드? 에리카 또 디지카 또 디지몬 그거야? 같이 쉬는데 반갑습니다. 영화요 반가워요. 그래가지고 디지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카드 게임 IP는 인기가 많은데 그냥 게임 자체가 재미가 그다지 없어요. 새로 나온 게 그냥 그냥 디지몬 딱 그거라서 디지몬 이제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새로 나온 덱 짜세요. 1판하고 한 판이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그거 새로운 뭐지 좀 강한 거 하고 싶으면은 뭐지? 이거 디지몬 카드 게임 잘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새로 나온 테마 짜세요. 그러면 세져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요즘에 그냥 이번에 오전 방송 못 킨 거는 개인적인 할 일도 좀 있었는데 개인적인 할 일도 좀 하고 오랜만에 이제 방송 쪽 이제 도와줬던 사람들 매니저라든가 아니면은 뭐 편집자 동생하고도 뭐 이제 게임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술도 좀 마신 거 술주도 좀 있었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게다가 약간 치즈직 치즈직 탐방도 좀 하기도 했고요. 치즈직 관련돼서 약간 탐방 같은 것도 좀 해가지고 약간 사람들 어떤 방송 할까 하고 봤는데 제가 최근에 본계 스타일 자주 하잖아요. 본계 스타일 좀 자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약간 어떤 느낌의 게임 이제 뭐 스타일 하는 사람들 좀 있을까 봤는데 이제 보니까 다들 이미 옛날부터 약간 붕수를 진행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역시 나 같은 유비는 없는 건가 하고 좀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본계 스타일 처음 하시는 스트리머분을 좀 봤어요. 근데 확실히 그건 있긴 해요. 이게 진짜 제가 본계 스타일 고인물이라고는 못하는데 진짜 뉴비들 방송을 왜 보는지는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뉴비들 방송을 왜 보는지는 알겠어. 맛있긴 하더라고. 뉴비들 반응이 확실히 맛있긴 하더라. 제가 오늘 본계 스타일 이제 방송하시는 분 방송 보고 왔어요. 닉네임은 막 그렇게 막 파스 언급은 막 그렇게 아직까지는 뭐 친하지 않으니까 뉴비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이게 진짜 반응이 재밌었어요. 말 그대로 그냥 진짜 게임하시는 거 반응이 하나하나 재밌기도 했고 버추얼이시기도 했어요.
버추얼에다가 정말 그 반응도 꽤 재밌어가지고 반응 덕분에 꽤나 재밌게 봤다? 게다가 이제 시청자분들도 꽤 많은데 채팅도 꽤 많이 올라오는데 불구하고 그런 채팅들 거의 다 보면서 이제 막 얘기도 해주시니까 참 좋긴 하더라고. 아 근데 요즘에도 딱 느낀 거죠. 역시 방송은 그냥 버추얼 쓰는 게 좋긴 하더라고. 확실히 이게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좀 자주 해봤는데 그런 게 있어요. 오랜만에 이제 매니저하고 편집자 이쪽 관련돼서 이제 같이 게임도 하고 얘기도 했다 했잖아요.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방송을 찾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인터넷 방송 쪽 찾는 게 약간 그런 쪽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요즘에는 그냥 진짜 캐릭터 외형을 보는 게 아니라 버튜버들이면 안 해요. 제가 애초에 얘기했다시피 제가 그 성향이 진짜 리얼 힙스터잖아요. 내가 힙스터 성향을 너무 세니까 보니까 버추얼엔 애초에 관심이 없기도 하고 버추얼은 그냥 할 생각도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현생도 바쁜데 버추얼까지 신경 썼다가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근데 몰라요. 버추얼 데뷔하게 되면은 아마 캐릭터라든가 그런 것도 하나하나 새로 다 짠 다음에 아예 완전히 방송이 리메이크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코티큐님 반갑습니다. 용화 반가워요. 네, 어서오세요. 용화 반갑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즘에 방송 찾아오는 게 약간 캐릭터를 보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게 버추얼 캐릭터 보는 것도 보는 거긴 한데 요즘에 확실히 사람들 게임을 재밌게 하나 아니면 그냥 대화를 하나 약간 그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용님은 디지몬으로 버추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기에는 제가 사이버슬루스 모드시랑이 그나마 좀 인기가 좋았던 거지 제가 사이버슬루스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임이 별로 없거든요. 게다가 디지몬 게임이 다 모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사이버슬루스 이외의 게임들이 다 그냥 너무 저조해요. 인기도 저조하고 그냥 말 그대로 별로예요. 그냥 다 별로라서 해도 막 그렇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서바이브도 예전에 트위치 시절 때 하긴 했는데 서바이브 진짜 저점이었어요. 시청자분들 오는 것도 진짜 저점이어서 서바이브도 그만큼 말렸고 진짜 그나마 이제 사이버슬루스였고 이제 사이버슬루스도 그냥 돌리시는 분들이 꽤 많았고 디지몬 TCG 온라인 만들어줘라. 그게 반다이가 판권 가지고 있어가지고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 디지몬 약간 디지몬이 625 프로 그러니까 이제 유이왕이 6%라고 하죠 보통. 약간 준 합법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불법 공식 프로그램이라고 막 그런 거 있었는데 이제 뭐 디지몬도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반다이한테 판권 문제가 생겨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이미 섭종을 해버리긴 했는데 예전에 한번 보고 이거 트위치 때도 그랬어요. 제가 트위치 때도 이거 디지몬 카드 게임 이거 뭐지? 2% 있으면 사람들한테 홍보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하려고 했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반다이 판권에 문제 반다이 판권 그거 뭐 문제 생겨서 섭종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뭐 디지몬 사이버슬루스 엔딩 그렇게만 작가 나오라고. 근데 진짜 아직까지도 확실히 여운이 많이 남긴 하나 보네요. 확실히 이제 제거 사이버슬루스 모드시랑 방송 보신 분들이 은근 여운이 많이 남긴 하나 봐요. 진짜 뭐 킹작권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 줄 알아요? 진짜 정말 놀라운 게 제거 다시 보기 치를 보면은 아직도 조회수가 오르고 있거든요. 디지몬 해커스 메모리 그 모드시랑 21편이 지금 벌써 조회수를 700회가 넘었어요. 마지막에 봤을 때가 699회였거든요. 다시 보기가 이렇게까지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 진짜 처음 봤어. 페르소나 시리즈가 지금 약간 조금 저조하다가 약간 좀 올라가는 느낌이긴 한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된다니까. 조회수가 미쳤어. 얘가 혼자 조회수가 쭉쭉 올라가요. 왜 이러지? 나 이때 한 거라고는 옆에 그 플래티넘 오메몬 하나 둔 다음에 2마리 둔 다음에 그냥 이제 얼토에스 들고 오메가몬 격파하는 약간 그런 것밖에 안 했었는데 물 들어올 때 디지몬 하나 더 합시다. 서바이브 한번 더 해볼까? 사실 서바이브가 제가 1회차만 돌렸거든요? 그래서 전원생존 루트가 아니에요. 서바이브가 이제 2회차를 돌렸을 때 애들 호감도 다 채우고 막 그러다 보면은 진엔딩 루트로 아마 전원생존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번 해볼까? 해커스 메모리에서 재밌는 장면 주인공과 에리카 오빠와 데이트 장면. 진짜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물론 그게 안 돼서 문제이긴 한데 일단 그러면은 제가 따로 서바이브 같은 경우에 나중에 또 깐 다음에 이게 따로 사이드 엔딩들을 먼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사실 서바이브 사이드 엔딩들도 다 그냥 애들 죽는 게 기본이라서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디지몬 서바이브가 이게 필연적으로 애들이 죽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게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어쩔 수 없이 죽어버리는 게 필수여가지고 그래서 애들 특정 스토리 가면은 죽는 애들 추가되거나
확정 스토리 안 가도 애들 몇 명이 애들 몇 명이 그냥 확정으로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기가 좀 꺼려지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해커스 메모 아니 뭐 근데 뭐 항상 느끼는 건데 뭐 사실 진짜 다시 생각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이버 슬루스만큼 진짜 재밌는 디지몬 게임 못 봤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론 이제 해커스 메모리가 너무 엔딩이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 사이버 슬루스만큼 재미있는 게 또 없었지. 나중에 가능하면은 또 모드 같은 거 좀 더 가지고 싶긴 한데 얘기했다시피 모드 같은 경우에 정말 아쉬운 게 공식 이게 약간 좀 버그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게임하다 중간에 몇몇 튕겼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또 하기가 좀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약간 또 모드 실황 같은 거 하기가 좀 그렇고, 그럼 모드 실황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은 진짜 엄청난 모드팩을 들고 와야 되는데 그런 모드팩들이 또 약간 도움이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안 돼요. 버그 덩어리여가지고 정말 깔아야 될 것도 많기도 하고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버그 덩어리일 수 있는 것들밖에 없어서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이제 오늘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뭐 오전 방송 못 킨 대신에 약간 주변 방송인들 탐문 같은 것도 좀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봤는데 근데 확실히 진짜 재밌긴 했어. 지금도 이제 방송 중이시긴 해. 근데 약간 저도 모르게 팔로워도 누르고 막 그랬더라고요. 진짜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치직도 빨리 그 약간 개인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팔로워 알람 같은 게 떴으면 좋겠어. 치즈 알람까지는 좋은데 팔로워 알람 같은 게 하나도 안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게 좀 아쉬워. 팔로워 알람 같은 경우에도 진짜 그 뭐지? 좀 많이 떠줬으면 좋겠는데 팔로워 알람 같은 것도 아예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아쉬워. 네 맞아요. 수담이야 막 그런 것도 없고 막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든 것도 없고요. 물먹이기 좀 살려서 맞아요. 이제 막 그런 것도 있겠어. 제가 이제 제 방송에서 저 트위치 할 때 가장 이제 인기가 많았던 포인트가 포인트보다 뭐였냐면은 저 물먹이기였거든요. 물먹이기라서 이제 물먹이 이제 뭐지? 물먹이기라서 진짜 제가 그 트위치 때 시청권도 하고 싶고 막 이제 구독도 하고 싶고 막 그랬는데 이게 그런 것도 있는데 멸망했으니까 멸망해버려가지고 게다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 레이드 시스템이 없으니까 근데 언젠간 나올 것 같긴 해. 언젠간 나올 텐데 언젠가는 나올 것 같거든요. 언젠가는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언제인지를 모르겠다. 난 개인적으로 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근데 모르겠어요. 나올까? 제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근데 언젠간 나오겠지. 사실 이게 지금 치직이 나온지 그래도 한 4달 됐나? 5월달에 정식 오픈했으니까 4달 됐네. 여러분 아직 4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트위치일 때는 외국인도 들어오고 좋았는데 맞아요. 저 방송할 때 일본인 분들도 약간 들어오실 때 있어가지고 듀얼링크 쌀 때 있잖아요. 듀얼링크 쌀 때 일본인 분들도 꽤 들어와가지고 일본 대화 같은 것도 막 하고 막 그랬고, 게다가 저 그때 약간 팔로워들도 좀 늘었던 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일본인 팔로워분들도 꽤 있었고 이제 한두 명 정도 있었고 보니까 이제 한국인분도 와 역시 일본어 겁나 잘하시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대화하는 거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와 일본어 진짜 잘하신다고 하면서 약간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얘기를 막 하면서 잠깐만 막 이런 것들 나왔구나. 용시 스게 맞아.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사람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카드게임 정보 뭔가 있나 했는데 보니까 러시 듀얼이 이번에 또 금제가 나왔네요. 러시 듀얼이 이번에 금제가 나왔어. 이번에 제가 편집자가 러시 듀얼 좋아하는 말이죠. 일단은 편집자가 러시 듀얼 좋아해가지고 같이 러시 듀얼 좀 했는데 여러분들 그 러시 듀얼에서 말도 안 되는 카드 하나 나온 거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카드가 하나 나와가지고 그게 이번에 10월달 금제가 나왔거든요.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가더라고요. 실버선보다 사기인가요? 이게 약간 제가 자주 보는 이제 유튜버분 중에서 유이왕 커플 있잖아요. 평범한 유이왕 커플 그분들 그분들 영상 봤는데 그분들 표현으로 딱 그거였어요. 러시 듀얼계 하루 우라라. 딱 그 느낌이었어. 러시 듀얼계 하루 우라라.
러시듀얼계 하루라란데 이거 러시듀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지원한다면은 크레이토스와 될 것 같네요. 그런가요? 그런가? 일단은 이번에 그 러시듀얼에서 어떤 신규 카드 나오면요,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각성의 버스트 렉스라고 해가지고 신규 팩이 나왔어요. 한국에서 이제 최신 나온 최신 팩인데 여기에서 어떤 마법 카드가 나왔냐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카드 하나 나왔거든요. 어떤 카드냐면 어디냐, 분명히 이 근처에 있었는데 마법 카드거든요. 마법 카드인데 이게 이거다. 이거거든요. 코스모스 공주의 장난. 저는 줄여서 코공장이라 부르거든요. 이 카드. 이 코공장이라는 카드인데 얘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카드예요. 러시교라면서 야 이거 진짜 개초딩이 만든 효과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말도 안 되는 효과긴 해요. 일러가 진짜 예쁘긴 하죠. 심지어 일러 예뻐서 설정화 같은 것도 있어요. 일러스트에서는 거대한 공주가 행성을 튕기면서 다른 행성을 맞추고 있는 이제 막 그런 것도 있긴 하네요. 아, 해커스 메모리에서 거의 디지몬 세계를 파괴시킬 힘을 가진 저를 봐서요. 모두 디지몬 덕분에 그렇긴 합니다. 그거 약간 그것도 비하인드 스토리를 약간 좀 얘기해드리긴 할게요. 이게 그러니까 보시면은 잠시만요. 그 동생이 들어와가지고 방금 잠깐 마이크 좀 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코스모 공주의 장난 일반 마법 카드거든요. 효과가 뭐냐면은 또 몬스터 카드를 포함한 포함하는 토피 3장을 묘지로 보내 발동할 수 있어요. 효과가 상대 필드의 카드를 2장까지 고르고 파괴하고 그 후에 상대 필드의 카드 2장 이상이 있을 경우에 다시는 투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러시듀얼에서는 일반 소환은 몇 번이고 가능하지만 재물 소환이 안 되잖아요. 재물 소환이 이제 회 상급판 잡히면 재물 소환이 안 되는데 몬스터 2개를 버린 다음에 2개를 포함한 3개를 버리면은 해사고도 막아줄 수 있고 심지어 상대 필드에 있는 카드 2장까지 깰 수 있는데 파괴한 뒤에 상대 필드의 카드가 2장 이상이나 있으면 또 투수를 받아요. 왜? 그냥 파괴국가에다 투수로까지 받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카드라니까요. 이게 진짜 나왔을 때 당시에 이게 지금도 카드모아에서 장당 16,000원짜리 하고 있는 카드예요. 얘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카드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얘기하면요, 야 덱에 코공장 2장에서 3장 들어가 있는 덱 아니면 덱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게 개사기 카드예요. 진짜 얘는 진짜 말도 안 돼요. 초딩 카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사기 카드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 누구 머리에서 이게 제가 그 편집자하고 같이 게임을 하면서 얘기한 건데, 편집자가 내가 그 백룡 덱하고 흑룡 덱을 쓴단 말이에요. 일단 오프에서도 그렇긴 한데 진짜 편집자가 말한 게 딱 그거였어요. 야 용씨 이거는 진짜 인플레가 너무 심하다. 러시도 진짜 카드 인플레가 이렇게까지 심해질 줄 몰랐다라고 할 정도로 진짜 사기 카드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써보고나 느낀 건데 얘는 진짜 말도 안 돼요. 맞아요. 욕망의 항아리 천사의 잠 블랙홀 거의 그 정도여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카드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10월달 금제 보니까 제한 카드로 이제 7보선 서포트 해주는 이제 7레벨 카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 공주의 장난이 하나, 장난, 그리고 이제 사이코 쇼커 서포트 해주는 마법 카드 하나가 이렇게 이번에 제한이 갔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10월 금제가 이번에는 금지 카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 카드가 이제 7보선 서포트 해주는 카드, 코스모스 공주의 코공장, 그리고 이제 머신 인스펙터라고 하는 사이코 쇼커를 서포트 해주는 카드인데, 이번에 사이코 쇼커 같은 경우에도 러시에서는 지원 같은 것도 꽤 받아가지고 은근히 나오긴 할 거예요. 사실 7보선도 사기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이긴 해요. 7레벨 쪽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그냥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그냥 7레벨 전용 트레이딩, 7레벨이 아니어도 그냥 패 하나 버리고 원드로 갈 수 있는 패교환 카드, 진짜 말도 안 되는 카드가 맞기는 하죠. 게다가 이번에 준지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비슬레이어 퀸 티아마트였나? 얘가 이제 해룡족 맥시멈 쪽에 관련된 중요 카드인데 얘도 효과 좋긴 해요. 얘도 효과 좋아가지고 이번에 준재 간 것 같긴 하고, 이제 흑요의 마도병 같은 경우에는 얘가 원래 이제 흑요의 마도병 덱이라고 해서 따로 전용 덱이 있어요. 이제 전용 덱이 있는데 얘가 묘지에 있는 마법 카드 장당 파워가 100씩 오르고 묘지에 마법이 5장 이상 있으면은 공격이 관통한 다음에 파워가 500이 오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한이었는데
인플레 같은 거 좀 있어가지고 약간 준제로 풀렸고, 얘도 원래 제한 갔었는데 준제로 풀렸네요. 제한 해제 같은 경우에는 레전드 맨션이 이제 제한이 풀렸고요. 이번에 레전드 시리즈가 하도 얘기하니까 치보스 플러스 가제트? 쥐기던데. 아 그래요? 가제트요? 가제트가 가제트죠? 가제트. 러시듀얼에서 일단은 가제트가 나오긴 했거든요. 러시듀얼에서 일단은 가제트 시리즈가 나오긴 했는데, 러시듀얼에서도 일단은 가제트 시리즈가 나오긴 했습니다. 신기하게. 합성마소 가제트, 그 다음에 이제 뭐 러시듀얼 전용 가제트 막 있어가지고 신기하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위대한 마수 가제트 막 이런 애들도 막 이런 것도 막 러시듀얼에 나왔거든요. 뭐 아무튼 러시듀얼도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카드 은근 많아가지고 뭐 아무튼 러시듀얼도 이렇게 뭐 이제 약간 이번에 그 나왔으니까 코공장이 그래도 제한 버스가 좀 싸지 않을까요? 근데 약간 러시듀얼 하는 사람들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야 어떡해, 니 덱에 있는 카드 준제대로, 야 어떡해, 야 니 덱에 있는 카드 야 제한 갔어, 어떡해, 야 괜찮아, 제한이 갔다는 거는 이걸 3장이나 이거 한 장씩 덱에 넣을 수 있는 거니까 덱이 3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유이왕 본섭도 인플레 때문에 난리던데 러주도 이제 오염되는가? 아 근데 확실히 러주가 약간 조금 불안하긴 해요. 이게 불안한 게 왜 그러냐면 러듀가 그 카드 자체가 뗀 것들이 많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뭐 그 기본적으로 약간 러듀가 오리지널 테마를 내주기보다는 OCG에서 이번 그냥 간단하게 OCG에 있었던 옛날 테마도 있잖아요. 이제 뭐 마그넷, 그러니까 자석전사 시리즈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푸른 눈이라든가 제가 얘기했던 푸른 눈의 백룡, 아니면 붉은 눈의 흑룡, 막 그런 애들도 막 리메이크 해주는데 그런 애들이 약한 게 아니에요. 세요. 심지어 기존에 있었던 러듀 카드보다 더 세요. 그래가지고 사실 러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리지널 카드군들을 많이 내주는 게 아니라 사실 옛날 카드들의 리메이크가 많아서 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애초에 안 그러면 안 팔리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계속 뭐 나오긴 하니까. 가제트 나와라, 맞는 말. 그 가제트가 아닌 걸로 기억하는데. 뭐 아무튼 러시아도 이렇게 뭐 가제트도 막 이렇게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가제트, 그러니까 이제 가제트라고 해서 유양 쪽에 가제트 시리즈가 이번에 유양 러시듀얼에서 나오긴 하더라고요. 유양 러시듀얼에서 보니까 이제 그린 가제트, 레드 가제트, 옐로우 가제트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가 이번에 러시듀얼에서도 이번에 수록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정확히 일러스트가 안 나오긴 했는데 이제 러시듀얼에서도 이제 그린 가제트, 레드 가제트, 옐로우 가제트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맥시멈 몬스터로 원래 함정 카드였던 이제 기동요새 스트롱홀드가 기동요새 맥시멈 가제트라고 해서 맥시멈 몬스터가 나와요. 우리가 아는 가제트 형사 가제트 그런 건가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엔티기어 엔티기어 시리즈도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게 러시가 근데 진짜 옛날에 있었던 카드 있잖아요. 러시가 옛날 OCG에 있었던 것들 추억팔이를 정말 잘 시켜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저 스트롱홀드가 아닌 건가? 그거 맞는 말이긴 해요. 이게 근데 러시가 또 웃긴 게 이제 OCG 옛날 리메이크 잘해주는 게 이번에 러시에서 엔티기어 나왔거든요. 이번에 러시의 신규 테마가 엔티기어여가지고 보니까 엔티기어 솔저, 그러니까 엔티기어 솔저도 이렇게 엔티기어 솔저도 막 이렇게 러시 버전으로 막 리메이크 됐고 이제 러시 버전 나왔고, 그 다음에 엔티기어 서플라이어라고 하는 엔티기어 이제 전용 이제 카드도 막 나왔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엔티기어 비슷한 엔티기어 골렘도 아시죠? 근데 보면은 엔티기어 티라노라는 카드 나왔어요. 러시 전용으로 막 엔티기어 티라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엔티기어 파워드 솔저라고 하는 이제 레벨 7짜리 몬스터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진짜 이런 것만 보면은 러시가 옛날 OCG에 있었던 죽은 카드군들 리스펙트하는 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이렇게만 보면은. 그 다음에 피드업인 이제 기어 섹션 같은 것도 막 있고 보면은 진짜 대박이긴 해요. 왜 엔티기어가 왜 드래곤으로 테마로 돌다가 다시 골렘으로 테마가 돌아왔나. 러시에서는 이제 오리지널 좀 더 원조로 하긴 하니까요. 러시에서는 뭔가 좀 더 옛날 카드를 리스펙트하는 약간 그런 게 조금 있긴 해요. 옛날 카드를 오히려 좀 더 약간 리스펙트해줘, 약간 그런 게 있어서 팩 디자인도 꽤 좋죠. 이제 잠깐만 이제 그러면은 러시듀얼 관련돼서 약간 좀 대화 좀 하면서. 좋았어. 오늘 대화 주제는 러시듀얼이구만. 좋았어. 오늘 대화 주제는 러시듀얼이야. 용씨, 그래서 오늘 대화 주제는 뭐죠? 오늘은 러시듀얼로 해보도록 하죠. 정말 좋군요. 일단은 뭐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막 신규 팩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광속의 버스트렉스가 나왔는데
다음에 나올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 미소녀 테마 추천 가능하십니까? 미소녀 테마는 많아요. 러쉬에서 사실 미소녀 못 찾는 게 신기한 거라서.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히어로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눈 띄용할 텐데, 러쉬에서 정확히 일본에선 7월 13일날 나왔거든요. 세기도 합니다. 미소녀가 중에 센 것도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스트럭처 덱인 버스 오브 히어로라고 하는, 무려 러쉬 전용 히어로, 러쉬 전용 엘리멘트 히어로 러쉬 전용 엘리멘트 히어로들이 나왔어요 이번에. 러쉬 전용으로. 예, 러쉬가 이번에 이 히어로를 지원해줬습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천루 스카이스크레이퍼, 그리고 네오스, 스파크맨, 뭐 버블맨, 그 다음에 뭐 버블맨, 그리고 클레이맨, 원래 있었던 뭐 페더맨과 버스레이디, 그리고 플레잉맨, 그리고 이제 러쉬 전용의 카드인 버스트 윙맨,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니까요. 버스트레이디 일러 그대로 되더라. 글쎄요, 한국 오면서 검열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저희 나라 은근히 검열 같은 거 약간 조금은 자잘하게 해가지고, 그거 말고도 이제 라이징 히어로라고 해가지고 이제 러쉬 전용 히어로도 막 이렇게 있어요. 전용 퓨전도 있고, 레전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랑장군, 방랑용사 프리드, 그 다음에 이제 욕망의 항아리, 그리고 모래먼지의 망패 더스트 포스, 이런 식으로도 막 나오긴 하니까요.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반짝이는 카드가 기본 수록이 되어 있고,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엑스트라 덱은 이런 식으로 일단은 뭐 플레임 윙맨, 그 다음에 버스트 윙맨, 그리고 이제 썬더 자이언트, 던자다. 러쉬라서 이제 라이징 히어로라고요? 그런 거 같아요 아무래도. 그 다음에 네오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돼요. 네오스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일러가 좀 작긴 한데, 이거 잠깐만요. 화면 잠깐 좀 구성 좀 할게요. 이게 그래도 최대한 화면 다 보여드리고 싶긴 해가지고. 잠깐만요. 이거 이러면은 그냥 한 이 정도까지만 하자. 이 정도까지면은 팩 같은 거 다 볼 거니까 화면 좀 잠깐 들어갈게요. 참 내 방송에서 자주 하게 되는 화면 조정. 그나마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쉽긴 하니까 그런 거 같아요. 러쉬라서 아마 라이징 히어로인 것 같아요 보니까. 라이징 히어로 아르젠트라는 카드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범용 카드라든가 전사 쪽에서 쓰면 꽤 나쁘지 않은 카드 꽤 많이 들어. 심지어 이 스트럭처 덱이 또 좋은 게 뭐냐면은 무려 7보선이 제록되어 있습니다. 이 덱이 무려 7보선이 제록되어 있어요. 레벨 7 몬스터 버리고 투드롤 받을 수 있는 7보선 제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로 카드인 이제 제한 카드, 제록이면서 지금은 제한인 마법돌의 채굴도 있기도 하고. 7보선가 떨어지겠다고요? 그건 좋긴 하지. 뭐 그거 말고도 이제 패러러버스 게이트, 이제 자신의 패가 덱메이 카드 묘지를 보냈는데 패가 0장이라면은 묘지에서 일반 몬스터를 2장까지 살릴 수 있는 카드도 있기도 하고. 아니 욕망의 항아리야. 여기서는 러쉬에서는 매턴 패가 5장이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드롭 페이지에 매턴 패가 5장이도 들어가기 때문에 막 그렇게까지 욕망의 항아리가 그렇게 센 카드 아니라서, 그래도 레전드 카드 되게 한 장만 넣을 수 있어요. 되게 한 장만. 뭐 그거 말고도 시크릿 오더 같은 경우 제로이긴 하죠. 맞아요. 여기서 천사의 자비가 레전드. 그쵸. 이제 천사의 자비가 여기서는 묘지 자원도 쌓아주긴 하니까요. 그래서 더 좋긴 해요. 천사의 자비가 오히려 좀 더 약간 수요도가 높다? 근데 자체적으로 묘지를 좀 더 많이 불린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욕망을 더 많이 넣는 추세이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에 덤핑 카드가 은근 많아지다 보니까 어차피 덤핑 많은 거 덱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드로우만 받자 해서 욕망을 넣는 사람들도 은근 있어요. 그거 말고도 미라클 퓨전도 러쉬 듀얼 버전으로 이제 새롭게 나오기도 했고. 피아라메스 내줘라. 여기에 유벨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유벨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어린애들 카드 게임이긴 한데 뭐 나오긴 할까요? 히어로랑 관련돼 있는 카드긴 한데 유벨까지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줌저씨가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이런 싸가지 없는 녀석, 줌저씨라니 뭐야 줌저씨가. 뭐 줌저씨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뭐 그거는 아마 보면 될 것 같고, 뭐 그거 말고도 이제 이번에 뭐 새로운 보스 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영의 다크매터라고 하는 이제 갤럭시 쪽도 나오긴 하니까요. 소용합도 나오려나? 안 나오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소용합은 좀 약간 나오는 게 무리일 것 같은데. 소용합은 좀 무리일 것 같거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베리 플래쉬라고 하는 아이디 약간 얘 원래 그냥 평범한 카드였는데 물족 카드였는데 베리 플래쉬라고 하는 카드로 이게 나오네요. 신기하게. 뭐 그거 말고도 환영족 지원이 나오는 것도 있기도 하고, 이 팩에서는 이제 히어로 네오스가 이제 여기서도 네오스가 컨택트 퓨전하는 걸로 엘리멘트 히어로 히트 네오스, 엘리멘트 히어로 이제 버블 펄스 네오스, 이런 식으로 해서 네오스도 두 종류가 있긴 해요. 게다가 이제 페이크 히어로의 이제 주 인물이었던 이제 카드가 러쉬 버전으로 몬스터 페이크 네오스로 나오기도 했었죠. 역시 히어로는 축복받은 테마. 맞는 말이긴 해요.
뭐 그거 말고도 일러스트 예쁜 카드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고요. 게다가 오버러시 레어 카드로 무려 샤인 플레임 윙맨도 사용할 수 있다. 오버러시 버전. 그러니까 나올 확률이 많이 좀 적기는 하지만 오버러시 사양으로 이제 샤이닝 플레임 윙맨도 사용할 수 있다. 러시에서는 샤이닝 플레임 윙맨 효과는 뭐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효과이긴 하죠. 강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다. 야 근데 진짜 이렇게 보면 진짜 멋있긴 하다. 이렇게 보면은 진짜 멋있긴 하네요. 근데 미친 카드죠. 그쵸? 게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레어도가 높아서 못 구할 것 같긴 하지만 나중에 가면은 어차피 제로 같은 거 해줘가지고 샤이닝 플레임 윙맨도 금방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긴 할 거예요.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보면은 이제 각 팩에서도 약간 은근히 범용 카드 같은 것들도 은근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꽤 좋긴 그런 것들도 보는 것도 좋긴 하죠. 확실히 근데 느끼는 건데 이게 러시듀얼도 참 이런 식으로 카드 내주는 게 좋긴 하다. 그거 말고도 이제 그 뭐지? 진 레전드 각성팩 이제 엔티기어가 주로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도 엔티기어 몬스터가 이제 주력으로 해서 엔티기어가 러시 버전 나오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그거 말고도 메달리온이라고 해서 사이버부족이라고 하는 최초의 퓨전이라고 불리는 이제 러시듀얼 최초 퓨전 카드 이렇게 나오고, 그거 말고도 원래 이제 레전드 세이버, 레전드 매지션을 필두로 했었던 레전드 시리즈도 이번 팩에서 레전드라는 카드군으로 되었기 때문에 얘네들도 덱을 짤 수가 있게 되긴 했어요. 터미네이터다. 터미네이터라고요? 어딜 봐도 터미네이터. 사이버그여가지고 아니 아이비백 하면서 이제 돌아왔네. 근데 얘네가 정말 아쉬웠던 게 초창기 이제 퓨전이라고 해서 나오긴 했는데 지원이 한도 없다가 이제서야 지원이 나온 거여가지고 엔티기어는 크로노스 선생님이 하는 게 최고야. 그쵸? 이제 약간 러시에서도 뭐 근데 러시의 진정한 에이스는 엔티기어 골렘이니까 그래서 약간 크로노스 모티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땅속성 기계니까 땅속성 기계 관련된 서포트가 많이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쪽 관련돼서 엔티기어 덱을 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긴 해요. 그때랑 똑같네요. 뭐 맞죠? 다른 거라고 하면 역시 엔티기어 티라노하고 엔티기어 이제 부스팅 솔저였나? 엔티기어 파워드 솔저. 얘네가 딱 신규 카드긴 하고 기어 섹션이라고 하는 이제 신규 필드 마법까지가 이제 새롭긴 하겠네요. 나머지는 엔티기어 골렘이 레전드 카드고, 나머지 엔티기어 비스트하고 엔티기어 솔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냥 평범한 카드. 얘네 아마 효과 똑같을 거예요. 배틀페이지 중에 상대랑 함정 카드 발동할 수 없다? 아마 그 효과였을걸요? 똑같은 효과일 거예요. 그거 말고도 레전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빙제 메비우스와 그 다음에 이제 램 클라우드, 사이버스 쪽에 있었던 카드죠. 뮤지 세비지 카드인데 얘가 2장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아마 얘가 레전드 카드일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비공개 카드인데 얘는 나중에 나중에 공개되겠죠. 네올 레전드를 해가지고. 그거 말고도 옛날에 정말로 많이 쓰이고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 강력한 레전드 카드도 이렇게 제록을 한다 라고 또 나와있긴 하네요. 보면 천사의 자비, 죽은 자의 환생, 풍제 라이저, 그 다음에 블랙홀, 그리고 경유장, 매직 실린더까지. 매직 실린더 지금도 약간 비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매직 실린더가 지금도 약간 비쌀 거라서 보면은 아직 다 공개되지 않았지만 천사의 자비가 제록이고, 그 다음에 신규 레전드 카드인 빙제 메비우스, 재물 소환됐을 때 자신 또는 상대 필드의 마법 함정을 도장스가 파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긴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인데 빙제 은근히 범용으로 많이 쓸 것 같아요. 요즘에 러시듀얼 같은 경우에는 마함 견제하는 카드가 많이 없는데, 마함 견제가 많이 없는 덱에서 간단하게 상대 마함 견제하려고 메비우스 넣는 덱 은근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메비우스가 심지어 효과가 나쁜 게 아니라서. 그거 말고도 이제 레전드 카드에 엔티기어 골렘도 있고, 엔티기어 골렘도 이렇게 있고, 뭐 엔티기어 티라노, 뭐 엔티기어 파워드 솔저, 그 다음에 뭐 엔티기어 비스트, 그 다음에 엔티기어 엔티기어 솔저, 이렇게도 있긴 하니까요. 그거 말고도 레전드 시리즈로 진짜 일러스트 예쁜 거 많아가지고 이제 얘가 그랜드 레전드 세이버, 그러니까 이제 레전드 세이버의 이제 좀 더 2단계 버전이긴 하죠. 레전드 세이버 아마 검을 드는 약간 새로운 검사 같은 느낌일 거고, 이제 그랜드 레전드 매지션, 얘는 아마 그걸 거예요. 레전드 매지션의 약간 좀 더 위에 쪽 상급 단계인 것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보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다. 아마 이게 얘네가 초대 레전드 친구들일 거고, 이제 하급 몬스터들이 이제 현대 레전드 카드군들, 딱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보면은 이제 이제 그랜드 레전드 프리스트하고 레전드 프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레전드, 얘네가 이번 얘네가 이번에 그 진 레전드 각성팩에 나오는 얘네 둘이 신규 레전드 카드.
얘네가 신규 레전드일 거예요. 뭐 그거 말고도 이제 얘는 왜 굳이 나왔냐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 가디언 오브 오더라는 카드 있긴 한데 얘는 진짜 왜 나왔지? 솔직히 요즘 러시 환경에서 얘가 나와도 굳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가디언 오브 오더도 있고 뭐 이제 보면은 이제 황산의 함정 수구라고 하는 막 그런 것도 있긴 하네요. 이 옛날 함정 카드인데 아마 이것도 꽤나 쓸만한 걸로 기억하긴 합니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레전드 각성팩 같은 것도 은근히 많기도 하고요. 뭐 보면은 러시에서 일단은 뭐 미소녀 테마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긴 했는데 미소녀 테마 많긴 하죠. 미소녀 테마 그래도 꽤 있던 걸로 기억하긴 해가지고 사실 러시에서는 미소녀 테마가 아니더라도 그 덱을 대표로 하는 이제 아이돌 카드는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가 장사를 참 잘해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XQT 같은 경우에도 이제 러시듀얼 진짜 대표 미소녀 테마라고 해야 하나? 얘네가 진짜 지금은 환경권에서 밀려나긴 했는데 계속해서 일단 지원을 받고 있는 약간 그런 친구들이기도 해가지고 최근에는 약간 인플레 때문에 금제 갔었다가 금제 풀리는 카드 은근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XQT 같은 경우에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네가 어떤 여자애를 너가 어떤 미소녀를 좋아할지 몰라서 여러 명의 애들 다 준비해 왔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보면 이제 최초로 됐을 때는 얘네가 카드군으로 나올지도 약간 애매한 효과였는데 블루아카처럼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카드 일로 보면은 야 네가 누구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일단 다 데려왔던 같은 느낌이긴 해요. 일단 처음에 초창기 나왔을 때는 XQT 피나하고 XQT 페름이었나? 얘네 둘만 나왔었는데 그 뒤로 이제 오버러시 팩에서 나왔었죠. 오버러시 팩에서 이제 뭐 에이스 카드인 XQT 류미에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XQT 뭐 레이야, 그 다음에 XQT 뭐 플로아, 뭐 그거 말고도 이제 타점을 담당하고 있는 뭐 릴리우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루시, 뭐 라무, 그 다음에 뭐 이제 프라우티, 뭐 이제 플라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신규로 퓨전 지원 카드 받긴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코나미 미소년 도입된다. 맞는 말이긴 하죠. 얘네가 절대 이런 식으로 퓨전 몬스터까지도 나오기도 해가지고 이번에 얘네가 퓨전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퓨전 몬스터가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보면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도 진짜 약간 사람들 이제 뭐지 미소녀 카드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정말 좋아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밖에 없긴 해가지고 XQT 라이딩 얘는 이제 범용함정인데 일러스트가 XQT 쪽이기도 하고 이제 이름에 XQT 들어가가지고 좀 이제 쓰이는 카드 얘는 범용이긴 한데 그래서 들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이제 기본적으로 옛날 거에서 이제 약간 조금 미소녀 테마 쪽이 있다고 한다. 미소녀 테마? 사실 뭐 미소녀 테마라고 해봤자 모르겠네요. 괴이도 솔직히 얘는 이번에 신규로 나온 거긴 한데 괴이도 일단은 얘네는 카드 군이라고 해 애매하지 않나? 괴이라고 해서 언데드족 범용이거든요. 얘네가 언데드족의 범용인데 이번에 보니까 천종의 게이하고 이번에 천시의 게이 얘네 둘만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퓨전 몬스터에서 천당시종의 면요희라고 해가지고 천종하고 천시가 섞여서 나오는 카드가 막 나오긴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XQT 파봐야겠네요. 유희 나의 카드는 메모드의 무덤을 융합시키면 끝난다. 아 뭐 그런 것도 있긴 뭐 이제 들이치면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죠.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뭐 미소녀 테마라고 해야 하나? 미소녀 테마라고 아 맞아 다이스도 일단은 약간 가키 쪽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 좋아하긴 하는데 제 지인이 이 덱 정말 좋아하거든요. 다이스 친구들 기본적으로 일러스트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귀여운 거 있어서 다이안캣도 일단은 러시에서는 다이안캣의 젊었을 시절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안캣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죠.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건데 러시의 다이안캣 같은 경우에는 젊은 시절이 나오긴 합니다. 젊은 시절로 좀 툰몬스터 같네요. 아 그런가요? 보면은 일단 기본 필두는 일단 여고계 신 다이안캣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옥의 신 다이안캣, 그 다음에 뭐 주방의 신 다이안캣, 그 다음에 뭐 치료의 신동 다이안캣,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식의 신동 다이안캣, 그 다음에 뭐 청결의 신동 다이안캣, 막 뭐 프라임 다이안캣 막 이런 뭐 프라임 다이안캣 뭐 이제 이건 아마 프라임 쪽이라 해가지고 이제 갤럭시 쪽 지원일 텐데 아마 이제
프라임 디안켓 이게 아마 그 이제 갤럭시 스톤 주인공이 주변에 있던 친구들의 이제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이제 힘을 빌려가지고 아마 싸워가지고 주변 에이스 카드들이 아마 변화한 걸 거예요. 이게 주변 옛날 친구들 에이스 카드가 갤럭시 이제 서포트해주는 걸로 막 변화해서 그렇게 변한 걸 거예요. 얘네가 왜 갑자기 로리코이 됐냐고요? 그럴 만한 게 이제 어린 시절을 표현한 거라서 그런 걸 거예요. 아마 어린 시절을 아마 표현해서 그런 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보면은 다이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얘네 진짜 미소녀 좋아하면은 얘네도 좋아할 만한 게 일러스트 자체가 뽀짝한 것도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러스트도 꽤 많아서 사람들이 꽤 이런 뽀짝한 느낌의 미소녀도 좋아한다면은 아마 사람들이 이제 다이스 쪽도 꽤나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제 쪽에서도 이제 다이스 정말 좋아하는 사람도 꽤 있기도 하고요. 뭐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에이스 카드인 뭐 이제 에이스 카드 뭐 이렇게 있고, 애니 연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신규 에이스 카드도 막 있고, 뭐 이제 애니메이션 전용 카드 막 있기도 하고요. 아 근데 얘네 애니에서 나왔구나. 의외네요. 애니에서 나왔었구나. 얘네 전혀 몰랐네. 자 이런 식으로 뭐 나오는 거 같네요. 이런 식으로 다이스 카드군도 일단은 미소녀 카드군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리을 쪽인데 리을 쪽에 뭐가 있나? 아 맞다, 라브도 있긴 하다. 얘네 라브 테마도 있긴 했었네요. 천사 쪽에 공격력 수비력 0을 주력으로 한 테마인데, 얘네가 약간 진짜 약간 공격 데미지 반사하는 느낌 아니었나 얘네가? 원래는 이 라브 엔젤이라고 하는 카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온 거였는데, 서서히 나오면서 라브 관련된 카드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제 효과가 그냥 간단해요. 이 카드는 공격력 2500 이상의 몬스터와 전투로 파괴되지가 않고, 이 카드가 레벨 9 이하의 몬스터와 전투를 시작했을 경우에 자신의 전투 데미지 받지 않는다 라는 효과도 있긴 해요. 극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보면 이런 식으로 또 있기도 하고요. 얘네는 공격력 수비력이 0인 게 특징이어가지고 약간 효과적으로 약간 상대를 쓰러뜨린다? 약간 그런 느낌의 테마이긴 해요. 보면은 이제 에이스 카드가 아마 대충 이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효과가 아신필드의 원래 공격력이 0인 안면 표시의 몬스터 3장까지 고른 다음에 그 공격력 토 조시까지 600포인트 올리고, 자신의 묘지에 몬스터가 있고 그 몬스터의 합계가 0일 경우에는 추가로 상대 필드 위에 마법 함정 하나 고르고 주인의 덱 아래 들어올린다. 제어기 효과도 있긴 하네요. 큐티가 극코의 단어가 되네요. 아 그래요? 뭐 일단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런 것도 있어. 원래 공격이 0인데 자체적으로 이제 공격이 올라가는 버퍼 효과도 있어가지고, 묘지에 공격이 0인 몬스터 대고 두드리면은 이 카드의 공격력을 다음 상위터 종료시까지 2500 올리고, 그 후에 특정 마법 카드 하나 고르고 특정 카드 고르고 패 넣는다.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심지어 얘는 레벨 7인데 공격력 0의 몬스터를 릴리스하는 것으로 어드밴스화도 가능하긴 해요. 뭐 그거 말고도 이제 올라브 가디스라고 하는 진짜 에이스 카드도 막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자신 필드에 공격력 0의 안면 표시의 몬스터 수 곱하기 1000만큼 올리는 것도 있기도 하니까요. 게다가 자신의 공격력 0의 몬스터 전투로 다시 전투 데미지 받지 않는다. 막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요. 참 보면은 기믹 자체는 참 신기하긴 해요. 기믹 자체가 공격력 0짜리를 이제 공격력 0을 일단 필두로 하는 테마다 보니까 좀 신기하긴 하죠. 생각해보니까 저주받은 하인도 러주 아 맞아요. 이번에 러주에서 저주받은 하인 킹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저주받은 하인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하인 킹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신기하게 보니까 하인 킹이라고 해서 또 뭔가 나와가지고,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미음 쪽에 뭐가 있었나? 미음 쪽에도 일단은 뭐 미소녀 테마 없고, 이따 뭐 물어보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다 있긴 하니까요. 뭐 방금 보여드린 베리 프레쉬도 있긴 한데 뭐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미소녀 테마다 사실 뭐 샤먼 밴디트 얘네들 다 미소녀 테마이긴 하지. 기본적으로 러쉬 사이키 같은 경우 러쉬 불고는 행복하냐고요? 정말 개인적 기준이 한데 꽤 행복해요. 개인적 기준이 하거든요. 꽤 행복합니다. 개인적인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였지? 러쉬 사이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소녀 테마 일로가 기본이어가지고 얘네가 이제 그거예요. 러쉬하고 이게 러쉬 결의 약간 좀 이지적인 효과인데, 효과가 상대가 가지고 있는 패만큼 강해진다? 약간 그런 느낌의 테마여가지고 상대를 드로우시키면서 이제 약간 이득을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의 테마이긴 해요. 얘네가 또 웃긴 게 보면은 이제 상대의 패를 그대로 남겨놓는 것도 아니고
얘네가 상대 패를 버리게 한 다음에 이렇게 번데물 쏘는 것도 있어가지고 러시 푸른용은 백용이 붉은은 이기나요? 사실 둘 다 그냥 삐까삐까 뜹니다. 근데 기본 타점만 본다고 하면 백용이 더 세기는 해요 사실. 이제 사실 그 기본 타점만 보면 백용이 더 세긴 한데 뭐 그래도 꽤 그냥 비등비등해요. 카드 자체가 은근히 다들 뭐 그런 것도 있긴 해서 뭐 그거 말고 미소녀 테마라 뭐가 있을까? 뭐 사실 어비스 쪽은 약간 좀 미소녀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얘네가 사실 어비스 카이트 때문에 얘네 어비스 카이트였나? 얘네가 어비스 카이트 때문에 사실 인기가 많은 거여가지고 얘네가 이제 별명 그거예요. 러시 듀얼 버전 이제 그 티아라 매치인데 저기 효과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얘네가 약간 해룡 쪽에다가 예쁜 일러스트, 그러니까 이너 쪽 관련된 일러스트가 많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티아라맨 얘가 러시계의 티아라맨치라 불리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앙주를 스타트로 해가지고 어비스 카이트 시리즈가 일러스트 예쁜 것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뭐 그거 말고도 이제 어비스 카이트 미라클 걸즈 이제 얘네도 이제 일러스트 나오자마자 사람들 진짜 그냥 좋아 죽었죠. 일러스트 나오자마자 그냥 좋아 죽는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뭐 그것도 있었고 그냥 어비스 카이트 쪽 애들이 일러가 예뻐서 그냥 지적 일러스트가 예뻐서 사람들이 그냥 좋아해요 얘네는. 뭐 어비스도 이렇게 있고 어비스도 뭐 이렇게 있고 잠시만요. 어비스도 뭐 이렇게 있고 보면은 뭐 그거 말고는 이제 뭐 엑스큐티 이미 보여드렸죠. 엑스큐티 이미 보여드렸고 사실 근데 러시가 이게 카드 군으로 보면은 좀 애매하긴 한데 미소녀 쪽 카드가 많기는 해요. 신기하게 얘기했던 뭐 이런 것도 있더라. 카이바 넌 약간하죠. 이 붉은 내 흥룡을 버리고 다른 카드를 사용하도록.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카드가 공격력 2,400 아니 레벨 7에 공격력 2,400짜리 에바지. 데몬 소환도 재물 한 채로 공격력 2,500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보니까 저주받은 하인킹이 이번에 새롭게 나왔어요. 그거 말고도 러시 전용으로 이제 저주받은 하인 남작 이런 식으로도 나오기도 해가지고 일러스트가 댄디하죠. 약간 보니까 원피스 부룩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일러스트를 보니까 일러 보면 약간 부룩 같은 느낌이야. 뭐 그것도 있고 사실 근데 러시는 진짜 카드군을 찾기보다는 역시 이제 미소녀 카드군을 찾기보다는 그냥 그 카드군에 있는 미소녀 일러를 찾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는 그렇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러시는 그냥 어떤 카드군이든 어떤 카드군이든 일단은 그 카드군의 아이돌 카드는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뭐 일단 해피레이디는 뭐 말해 뭐합니까. 얘네는 심지어 지금도 티어거인데 제가 한샵에서 알고 있는 형이 있거든요. 그 형은 지금도 러시 대회에서 해피레이디 가지고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어요. 그 형은 해피레이디가 맥시멈 덕분에 그만큼 맥시멈이 그만큼 세서 도이덱에는 없던데. 뭐 사실 뭐 카드에 따라 다르니까 범용성 카드 중에 아이돌 카드 있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 맞아. 캔디 시리즈 있긴 하다. 캔디 시리즈도 얘도 은근 인기 많죠. 처음에는 그냥 이제 레벨 1짜리에 공수 100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카드인 줄 알았지만 이제 보면 볼수록 그냥 새로운 진화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인기가 많아요. 처음 시작은 캔 레이디로 시작했는데 그 뒤로 가면서 이제 뭐지 캔 멜로디, 그 다음에 뭐 이제 캔 스피디, 그 다음에 뭐 캔 아이디, 그리고 뭐 캔 스터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캔디 시리즈가 진짜 많다 보니까 캔디만으로 덱을 짜려고 하는 사람도 은근 많더라고요. 다른 애들이 있는데 나만 없는 미소녀 테마 카드. 그렇네요. 조이는 약간 좀 그 남성스러운 카드가 많았죠. 제가 보면은 조이는 약간 남성스러운 카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러시 불꽃눈도 은근히 재밌는 효과 많긴 해요. 러시 불꽃눈 같은 경우에도 꽤나 재밌는 카드 많아가지고 보면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레드 아이즈 블랙 드래곤 이제 뭐지? 이제 붉은내 흥룡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은근 많긴 하니까 관련 카드가. 근데 붉은눈도 진짜 인기가 많을만해요. 일러스트 자체는 진짜 멋있거든. 하지만 뭔가 이제 제가 자주 보는 유튜버 분 중에서 이제 병맛 더빙 하신 분 계시거든요. 그분 더빙한 것 때문에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야 내가 이기면은 그 에이스 카드 나한테 주는 거다. 젠장 내 에이스 카드 준다고? 그렇다면 이름을 이상하게 말할 수밖에 없겠구만. 이제 그래가지고 원래는 붉은 내 흑룡인데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병맛 더빙이어가지고 나와라 붉은 눈을 가지고 마음만은 여리고 아리따고 검은색 뼈다귀 같은 육신을 가진 푸른 내 백룡과 빛적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공연력 2400의 에이스 몬스터 이러면서 꺼내더라고요. 잘 알아도 붉은 용은 취향의 카드입니다. 아 근데 이게 붉은 내 흑룡이 이게 토이판 그러니까 유이왕 제로였죠. 유이왕 연기 유이왕이 토이판 때에는 어떤 취급이냐면 딱 그거였어요. 이제 푸른 눈의 백룡과 필적한 에이스 카드지만 이제 설명이 그거예요. 푸른 용이 가져다주는 것은 승리지만 붉은 용이 가져다주는 것은 승리가 아닌 승리의 가능성. 그런데 그 승리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싸울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이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붉은 내 흑룡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푸른보다 약하긴 하지만 조합에 따라서 그 어떤 카드보다 세질 수 있다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붉은 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약간 퓨전 쪽에 좀 더 필 좀 주게 했어요 카드가. 그래가지고 백룡도 못 이기면 그냥 와이번 아닌가? 아 말이 너무 심하시네. 그래도 드래곤이긴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붉은 애 파트너라고 할 만한 카드가 이제 이 카드니까요. 메테오 드래곤. 메테오 드래곤만큼 붉은 눈하고 어울리는 카드가 또 없어요. 애초에 그냥 붉은 눈하고 천생연분이라고 해야 하나? 진짜 말 그대로? 심지어 더 서로 서포트가 되도록 카드가 또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심지어 이제 또 이제 보면은 이제 붉은 눈이 레전드 카드다 보니까 서포트 해준 카드로 퓨전 소재가 될 때는 붉은 눈의 흑룡으로 취급하는 이제 레드 아이즈 문드래곤 붉은 눈의 원룡 같은 카드도 막 있고 뭐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서포트 해준 뭐 메테오 카드 중에서는 뭐 메테오 드래곤 필두로 해서 이제 메테오 드레이크 뭐 이제 퓨전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메테오 블랙 드래곤도 있고 하고요. 붉은 용을 꾸면 끝났다 제하하하 이제 뭐 그런 거야? 아 요즘에 요즘에 검은 수염하면은 약간 좀 더러운 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아 주변에서 약간 그 이상한 약간 그 원피스 밈 이상한 걸 자꾸 보여줘가지고 진짜 더러운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뭐지 러시 듀얼 버전 전용으로 메테오 블랙 마스 드래곤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나오기도 했고 뭐 그거 말고도 메테오 블랙 드레이크 뭐 이제 메테오 수험 드래곤 이런 식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카드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메테오 수험 엔트리 드래곤 막 이런 거 있긴 하니까 저것이 보이는 보이지. 얘는 이제 얘는 이제 메테오 수험 드래곤은 효과가 있는데 얘는 효과가 없는 대신에 이제 그 효과가 없는 대신에 공격력이 이제 200이 올랐죠. 게다가 소환 조건도 달라지기도 했고요. 소환 조건이 오히려 약간 좀 더 널널해졌다?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게다가 이제 전용으로 사용하는 퓨전이 메테오 플레어 퓨전. 이것도 진짜 좋은 카드예요. 왜냐면은 러시에선 퓨전은 필드 위에 앞면 표시 카드로만 해야 되는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패와 필드에 있는 카드를 2장을 소재로 해서 퓨전하기 때문에 패에서도 퓨전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레벨이 패에 많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이거 쓰면은 고레벨 해소가 가능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러시가 일반 소환이 아무리 많이 가능해도 패에 고레벨 몬스터 잡고 있으면 패사고로 죽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게임이라. 그거 말고도 이제 메테오라이트 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용 함정 카드도 막 있긴 한데 이거는 약간 범용성이 약간 좀 아쉬워가지고 막 그렇게 많이 안 쓰기는 해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거 말고도 이제 아기 흑룡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뭐지 메테오 드래곤의 어린 시절을 표현한 아기 운송요도 막 이렇게 있고요. 구구 가가 아기 운송요 또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로켓 전사가 아니라 로켓 위성병이라는 카드 이렇게 있고 운송용의 말톱 원래 이제 암용족의 말톱이라고 해서 따로 전용 오시제에 있었는데 러시에서는 운송용의 말톱이라 해가지고 이제 메테오 블랙 드래곤의 발톱을 이제 장착마법화 시킨 거죠. 이거는 그거 말고도 이제 데몬 소환도 있기도 하고. 함정소로 러시에 있냐고요? 네 있어요. 심지어 쓴 적도 있습니다. 제가 쓴 적도 있어요. 그 시절에 함정 카드 레전드가 진짜 쓸만한 게 없어가지고 그 시절에 진짜 그 쓸만한 함정 카드 없었거든요. 썼습니다. 맞아 이렇게 데몬 소환도 있긴 해. 심지어 이게 데몬 소환도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데몬 같은 경우 러시 듀얼에서 이게 서포트해줄 카드가 있긴 해요. 왜냐면은 블랙 데몬즈 블랙 드래곤즈 데몬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블랙 데몬즈 드래곤의 리메이크 버전 카드가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원래 있었던 블랙 데몬즈 드래곤도 있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 흑룡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흑룡과 함께 데몬 소환과 이제 결전의 스컬 데몬 이제 결전의 스컬 데몬과 결전의 스컬 데몬이라고 하는 이제 이제 7레벨의 데몬과 메테오 드래곤과 함께 싸우는 약간 그런 느낌의 덱이에요. 제 덱 같은 경우에는 데몬 소환이 따로 전용 덱을 짤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역시 그 이제 블랙 데몬즈 드래곤 같은 서포트 카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붉은의 흑룡하고 좀 많이 섞어 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약간 조금 의미 있는 거긴 하잖아요. 유이의 에이스 카드 중에 하나인 데몬 소환과 조이의 에이스 카드인 이제 붉은의 흑룡이 섞여서 만들어진 우정의 집합체인 카드. 전 그런 설정도 꽤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결전의 스컬 데몬 같은 경우도 효과가 폐 또는 묘지에 있는 동안에 이 카드의 명칭은 데몬 소환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필드에 있을 때 폐하나의 묘지를 보내 발동할 수 있긴 한데 이 카드명은 이 턴 동안 데몬 소환이 되고 자신의 묘지에 일반 몬스터 레벨 7이 하나 고르고 자신 필드에 암흑 특수한다 라는 효과도 가지고 있긴 해요. 잘못된 융합 카드도 있죠. 흑드라고 맞긴 해. 하필 붉은 용이라 망했네. 뭔 소리예요. 센데 세다고요. 센데 자꾸 그러시네. 센데? 해보면 러시에서도 있지 않았나? 러시에도 약간 비슷한 거 있던 것 같았는데 붉은의 흉내랑 이블 데몬? 아니었나? 러시에는 얘가 없었나? 기억이 안 나네. 러시에는 아마 얘가 없었던 것 같다 보니까. 진짜 러시에도 센데? 근데 사실 푸른눈도 러시에서 지원을 못 받은 건 아니라서 러시가 푸른눈이 얘가 스트럭처 받다 보니까 붉은눈 러듀에서라도 행복해라. 행복하긴 합니다. 세거든요 그래도. 근데 푸른눈도 절대 약한 건 아니에요. 푸른눈도 러시에서 약한 게 아닌 게 왜 그러냐면은 얘가 이게 푸른눈 자체는 이게 스케일이 달라요. 얘는 스트럭처 지원을 받았거든. 푸른눈 같은 경우에는 스트럭처 덱을 지원받아가지고 스케일이 다르긴 해요. 진짜로. 진짜 약간 카이바가 웃으면서 조이한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어이 조이 어떠냐, 이것이 나의 새로운 푸른눈의 스트럭처 덱이다. 어때 너도 갖고 싶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니까요.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푸른눈의 백령을 필두로 해서 푸른눈의 브라이트 드래곤, 이제 뭐지? 블루아이즈 브라이트 드래곤이라고 하는 이제 푸른눈의 이제 청동용, 푸른눈의 황룡이었나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푸른눈의 황룡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푸른눈의 비전 드래곤, 이제 블루아이즈 비전 드래곤이라는 카드 막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궁극의 푸른눈의 백령은 기본이죠. 궁푸백은 기본이고 러쉬 버전의 궁푸백인데 꺼내는 방법도 꽤나 이제 간단하긴 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비전 드래곤도 비전 드래곤 효과로 얘네가 이제 브라이트 드래곤도 그렇고 비전 드래곤도 그렇고 얘네가 명칭이 푸백이 돼요. 얘네가 명칭이 푸백이 되기 때문에 퓨전하는 것도 힘들지 않고 얼티메이트 드래곤 뽑는 것도 정말 쉬워요. 전용 퓨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전용 퓨전 몬스터인 푸른눈의 블레이징 브라이트 드래곤이라고 해가지고 블루아이즈 블레이징 브라이트 드래곤, 얘는 이제 브라이트 드래곤의 진화 버전, 이것도 이제 또 나오긴 했었죠. 지금도 제 덱에 들어있긴 합니다. 심지어 레어도별로 있어요. 한국 버전은 한국 레어도는 시크릿 레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울트라 레어, 시크릿 레어, 그리고 오버러시 레어까지 세 종류 가지고 있습니다. 어이 시청자, 난 러시조에서 이런 카드 모든 레어도로 3장씩 있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순회라고. 순회까지는 아니고 애초에 이게 러시에서는 키사라가 없으니까 러시에선 파란 눈 소녀가 없긴 하죠. 그래서 아쉽긴 해. 애초에 어떤 효과로 나올지 모르기도 하고. 솔직히 파란 눈 소녀는 나와줬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는. 푸른용은 거의 마스터듀얼에서도 사기고 러시도 사기네. 아니요, 마스터듀얼에서는 푸른은 사기가 아니에요. OCG에서는 얘 끼지를 못해요. OCG에서는 이번에 신규 스트럭처가 나오긴 해가지고 꽤나 세졌다고 하긴 하는데 입상권까지 못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그 데몬 스미스가 문제여가지고 그 데몬 스미스가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OCG에서는 데몬 스미스 문제 가기 전까지는 진짜 얘네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이제 그거 말고도 서포트 카드로서는 이제 러시에도 있긴 하죠. 대기로니까 다 카이바만, 일단은 카이바맨도 일단 러시 버전도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이제 로드 오브 드래곤의 절대자라고 하는 특정 푸른눈 관련 카드 서치해오는 것도 있기도 하고 전용 퓨전 카드 서치해올 수 있는 이제 카드도 생기기도 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제가 얘기했던 궁극의 청한 전설 스트럭처 덱의 상품 이름인데 이게 전용 퓨전이거든요. 효과가 뭐냐면요, 자신의 패필드의 몬스터 드래곤족을 자신의 패필드의 드래곤족 몬스터를
해장까지 소재로 묘지로 보낸 다음에 이제 레벨 10 이상의 드래곤족 몬스터를 퓨전 소환하는데 이 턴 이 효과로 특수한 몬스터는 상대 효과로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효과가 있어요. 지팡이가 좀 징그럽네요. 이게 그걸 거예요. 이게 지팡이가 아니라 뿔필이어가지고 그 드래곤 그 뭐지? 그 드래곤의 제왕이 들고 있는 그 드래곤을 부르는 필이 있죠. 푸른의 백룡 아마 공포의 버전일 거예요 이게. 푸른의 백룡의 꿈은 끝나지 않는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마 이게 뿔필일 거예요. 아마 불면 아마 뭐 소리가 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궁극의 청환전설로 청환전설로 해가지고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효과 그 턴 효과 파괴가 안 되는 궁푸백이 나와요. 진짜 말도 안 되긴 하죠. 이거만 보면은. 그 다음에 엔진 오브 디스트럭션이라고 해가지고 푸른 배경이 있을 경우에 묘지에 푸른 눈 관련 카드 세비지 온 다음에 서치온 카드가 브라이트라면은 묘지에 있는 청환전설을 세비지할 수 있는 카드도 부스트 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지원이 있긴 해요. 뭐 그거 말고도 전용 함정 카드로 파란 눈의 비보라고 하는 보물이라는 카드 있긴 하니까요.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야 푸른 눈용이 사이버가 됐네. 아 이제 약간 그거 스태츄 같은 거죠. 스태츄 약간 이제 스태츄 같은 느낌이라서 이게 뭐 그거 말고도 참고해야 될 카드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지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오리진 오브 레전드. 이제 오리진 오브 레전드라고 해서 전설용의 알이라고 하는 약간 그런 카드. 얘가 아마 이제 얘가 전설의 뱃속 같은 느낌이에요. 포지션이. 그러니까 아마 이게 뭐지 얘가 아마 진용의 얘가 약간 한국어로 번역하면 약간 그런 느낌일 거예요. 이제 그 뭐지 약간 전설의 뱃속 같은 게 얘가 아마 약간 전설의 진석 같은 느낌일걸요 아마 얘가. 이게 딱 컨셉이 그거예요. 전설용의 알이라는 약간 그런 느낌의 컨셉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이제 약간 조금 태어난 이제 오리진 오브 레전드에서 태어난 이제 노드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카드 막 이렇게 있고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서포트 해주는 카드라고 한다면은 뭐 은근히 많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스트럭처 덱을 보면은 이게 스트럭처 이제 궁극의 청환전설 그러니까 이제 궁극의 청환전설 쪽에서도 보면 서포트 카드가 은근 많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이제 소울 드레이크라고 하는 그 크로스 소울 있죠. 이제 유희왕에 있었던 일반 마법 카드인 크로스 소울을 모티브로 한 카드가 몬스터보다 많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뭐지 보면은 일러스트가 OCG에 있었던 크로스 소울의 드래곤 있죠. 크로스 소울의 드래곤 얘가 이제 몬스터가 된 거고 이거를 이제 또 보면은 소울 라이트 크로스 소울의 이제 기사도 부스터 팩에서 나오긴 했어요. 이게 진짜 이렇게 보면은 리메이크는 참 잘해주는 애들이 일단 리메이크는 진짜 잘해주는 거라서 이게 일단 엄청나긴 하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뭐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뭐 푸른눈 말고도 사실 이제 제가 드래곤에만 관심이 많아서 그렇지 이거 블랙 매지션도 일단 카드군이 있기 때문에 블랙 매지션이 약간 얘네도 카드군이 있기는 해요. 불매를 필두로 해서 뭐 블랙 매지션 걸 이제 뭐 매지션의 커튼 얘가 이제 흑마술의 커튼이었는데 매지션의 커튼이라고 해가지고 리메이크가 되긴 했죠. 이제 흑마술의 커튼의 몬스터 버전 막 이런 것도 있고 불매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러쉬에서 은근히 약간 제록을 많이 하긴 했죠. 퍼스트 일러스트, 세컨드 일러스트, 오버러쉬 버전 이런 식으로 해서 불매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러쉬에서 인기가 정말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뭐 원 속의 흑마술사 막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에이션걸은 최고였죠. GX에서 나오고 맞죠 이제 막 그런 것도 있긴 했으니까 흑마도의 수행자 블랙메이션으로 취급되는 카드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발령 카드는 뭐 흑마도 향탄 뭐 그거 말고 사우전 나이프 뭐 흑마술사의 보석 뭐 그거 말고도 메이션의 센스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기도 하긴 하죠. 이제 보면은 서포트 해주는 카드 은근히 많기도 해요. 검열 마스터였나? 얘도 서포트 맞아 이제 얘는 은근 범용 카드이긴 한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열 마스터라고 해서 불매 서포트 해주는 카드이기도 하고 얘가 진짜 말도 안 되긴 하죠. 흑요의 마도병 지금은 이제 10월달에 준재가 되는 카드이긴 한데 다시 한번 효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효과가 지속 효과고요. 이 카드의 공격력은 자신의 묘지에 마법 카드 수 곱하기 100만큼 올라가고요. 자신의 묘지에 마법 카드 4장 이상 있을 경우에 추가로 이 카드 공격력 500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덱에 있는 카드를 흑요의 마도병과 특정 몇몇 몬스터 이외를 전부 마법 카드로 한다고 하면은 공격력이 미친듯이 올라가겠죠. 심지어 지속이어가지고 상대턴까지도 공격이 올라가요. 말도 안 되긴 해요.
이보시오 의세 한번 내가 최악의 듀얼리스트라니. 아 조이 근데 나쁜 듀얼리스트는 아니에요. 얘가 운으로 탑하는 모습이 많아서 그렇지. 조이가 절대 약한 건 아니에요. 조이가 절대 얘가 약한 듀얼리스트는 아니라서. 이게 조이가 항상 약간 밀려서 그렇지 절대로 얘가 약한 애는 아니거든요. 얘가 물론 많이 밀려서 그렇긴 한데 뭐 밀리는 거 말고는 뭐 사실 막 그렇게까지 이제 약한 건 아니라 친구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러쉬에서도 일단은 뭐 옛날 카드 리메이크 해주는 것도 꽤나 많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마수 쪽 시리즈, 마수라고 말하나 얘를? 보면은 이제 마그네 워리어도 최근에 나오긴 했는데 마그네 워리어도 은근히 재밌는 테마이긴 해요. 마그네 워리어가 이제 알파, 베타, 감마도 리메이크 된 것도 있긴 한데 이터널 마그네 워리어 알파, 그 다음에 뭐 이터널 마그네 워리어 베타, 이터널 마그네 워리어 감마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리메이크 된 카드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거 말고도 자석의 전사, 마그네 프로토리온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프로토리온이라고 해서 이제 그냥 꺼낼 수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퓨전 몬스터인 뭐 이제 마그네 카발리 알파도 있고, 뭐지 결속의 전사 마그네 발키리온, 얘는 이제 퓨전 몬스터 나오긴 했죠. 러쉬 오면서 분해하는 효과도 아마 똑같긴 할 겁니다. 필드 하면 푸시 이 카드 묘지로 보내고 묘지에 있는 알파, 베타, 감마를 한 장씩 자기 필드에 특선한다 라는 효과도 가지고 있긴 해요. 이렇게 퓨전으로 해서 원작 고증해주는 거 좋기는 하죠. 멋있기도 하고. 그거 말고도 자석의 낙의 마그네 발키리온이라고 해서 마그네 발키리온의 이제 또 다른 이제 합체 버전 막 이런 식으로 또 나오기도 하고요. 뭐 이제 전용 드로우 카드도 있고, 뭐 마그네 리턴이라고 해서 이제 전용 세비지도 막 있기도 하고, 전용 장착 마법, 그리고 뭐 이제 전용 이제 뭐 마법 전용 함정 카드 막 이렇게 있기도 하고. 보면은 이제 근데 확실히 그게 또 있는 게, 이게 보면은 제가 보여준 카드 중에서 퓨전 몬스터가 있긴 했는데 융합 카드가 없었잖아요. 전용 융합 카드 같은 게. 전용 융합이 왜 없냐면은 이터널 시리즈 있잖아요. 이터널 시리즈 이제 마그네 프로토리온도 있긴 한데 이터널 마그네 워리어 시리즈가 얘네가 효과가 얘네 자체로도 퓨전을 할 수가 있어요. 얘네가 효과가 이 카드명은 이턴 마그네 워리어 전용 원래 마그네 워리어가 되고, 이터널들이 그 후에 자신의 펫필드에 암석적으로 소지를 해서 묘지로 보낸 다음에 퓨전 소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전용 이제 몬스터들이 퓨전을 시킨다, 약간 그런 컨셉이라서 몬스터끼리 그냥 자석 합체하는 거죠. 약간 이런 것도 좀 약간 로망 있기도 하니까 멋있잖아. 확실히 근데 진짜 이렇게 보면은 이제 OCG였다가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참 대단하긴 하네요. OCG에서 막 그렇게까지 막 뛰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러쉬에 오면서 이제 뛰게 된 테마들이 많아지긴 했으니까요. 보니까 용기사 가이아도 있다 얘기하거든요. 심지어 제가 써보기도 했어요. 용기사 가이아도 얘도 꽤 재밌는 테마이긴 합니다. 가이아도 꽤 재밌어요. 보면은 이제 번역이 잘못해서 원래 역전인데 역전의 퍼스트 오브 드래곤, 그 다음에 역전의 암흑기사 가이아, 약간 좀 번역이 약간 그 노스 코리아 같은 느낌이 되긴 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되어 있기도 하고요, 번역이. 근데 확실히 진짜 딱 느끼는 건데 멋있기는 해요. 가이아도 은근 인기 많죠. OCG에서는 이제 마도 용기사라고 나오긴 했는데 불이긴 하니까. 근데 여기선 꽤 세요. 여기서도 꽤 세기도 해서 여기선 꽤 세서. 또 보면은 질풍의 암흑기사 가이아라고 해서 질풍의 암흑기사 가이아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얘도 이제 나오길 좀 기대하긴 해야 되겠네요. 효과는 그냥 간단합니다. 똑같이 자신의 패가 이 카드 한 장뿐일 경우에 이 카드 릴리스 없이 선할 수 있다 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이제 사출의 중장갑 거북이라고 해서 이제 뭐 전용 소프트 카드도 막 이렇게 이제 뭐 나오기도 했고,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중장갑 베이비 거북 이제 중장갑 거북의 애기 버전도 나오긴 했네요. 보니까 중장갑 거북의 이제 아기 버전 구구가가 약간 아기 버전도 막 이렇게 이제 아기 버전도 막 나오네요. 보면은 뭐 그거 말고도 체인지 슬라임이라고 해서 원래 슬라임인데 이거는 이제 융합 소재가 대처되는 약간 그런 거. 융합 소재 융합 소환을 이 카드 묘지 보내고 이제 융합할 수 있는 것도 막 있기도 하고요. 뭐 그거 말고도 이제 용주술의 마도사라고 해서 이제 가이아 쪽 관련돼서 이제 꺼낼 수 있는 것도 막 있고, 뭐 이제 백전의 패자 가이아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질풍의 용기사 가이아라고 해서 가이아의 퓨전 러시 버전 퓨전체도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전용 필터 마법인 암흑의 결투장도 막 있고, 그 다음에 몬스터 초직 전용 이제 소생 카드도 막 있고,
그 다음에 전용 함정 카드인 요격하는 가이아, 그 다음에 드래고닉 이스케이프 막 이런 카드 꽤 있기 때문에 진짜 가이아도 이렇게 보면 인기가 엄청 많죠. 이렇게 보면은 가이아도 정말 인기가 많기 때문에 러쉬도 진짜 옛날 카드 리메이크는 잘해주는데 러쉬 원래 카드군들도 좀 약간 자주 내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드라기아스도 참 멋있긴 한데 요즘에 그냥 드라기아스도 옛날에 옛날 유산물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얘도 막 그렇게까지 지원이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얘도 약간 지원이 잘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아쉽긴 합니다. 드라기아스 참 좋아하는 카드긴 한데 말이죠. 드라기아스도 뭐 드라기아스긴 한데 뭐 그거 말고도 이제 세븐스로드 네이션도 얘는 근데 그래도 애니메이션 주인공이다 보니까 얘는 계속 지원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세븐스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기가 많으니까 특히 이제 뭐 약간 러시듀얼에 있어서 약간 불매 같은 포지션이긴 하죠. 이 친구가 처음 봤을 때는 막 그렇게까지 멋있다고 생각 안 했는데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봤을 때 그렇게 막 멋있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뭔가 점점 보니까 그냥 점점 보니까 호감이더라고요. 러시 만약에 라익 신용 나오면은 버프 좀 주우면 좋겠네요. 그래서 신의 카드가 나올 거야. 신의 카드는 잘 모르겠네. 신의 카드 자체가 효과가 좀 길다 보니까 안 나올 확률이 높긴 합니다. 이제 그걸 대신해가지고 몬스터 시장 릴리스하는 걸로 나올 수 있는 막 그런 몬스터가 있긴 한데 아마 사만신을 모티브로 해서 약간 좀 다른 버전 나올 수도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만신을 모티브로 한 러시 전용 카드가 나올 수도 있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븐스로드 메이션도 있긴 한데 사실 뭐 세븐스로드 위치도 진짜 이게 많기 때문에 위치는 사실 세븐스로드랑 다르게 카드 일러스트 처음 나왔을 때부터 꽤나 인기가 좋았어가지고 위치는. 근데 위치는 확실히 인기가 있을만하죠. 위치는 뭐 근데 애초에 일러 자체가 잘 나오기도 했으니까. 심지어 전용 지원도 은근 많을걸요? 전용 지원도 이제 은근히 많은 걸로 기억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세븐스로드 메이션이 전용 퓨전체가 있긴 한데 이게 위치 같은 경우에 전용 퓨전체가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긴 해요. 최근에 나오긴 했는데 세븐스로드 3위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나오기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나오기도 해서 세븐스로드 위치가 그 다음에 이제 세븐스로드 울티마의 위치 이런 식으로 뭐 또 이제 효과도 별로고 이제 뭐 소재도 꺼내는 조건이 약간 빡세긴 한데 그래도 약간 일러스트 때문에 약간 조금 인기가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의 친구이긴 해서 효과는 간단해요. 상대 묘지의 마법 카드 하나를 고르고 덱으로 되돌린 다음에 그 후에 다시 묘지의 마법 카드 하나 고르고 패에 넣을 수 있는데 넣었을 경우에 이 효과를 발동한 턴에 턴 종시까지 자신이 1만 마법 카드 한 장까지밖에 발동할 수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죠. 상대 묘지의 마법 카드 한 장을 고르고 덱으로 되돌리고 자신의 묘지의 마법 하나 세비지었는데 그 뒤에 마법을 딱 한 번밖에 못 쓴 거니까 강력한 마법을 가져오는 게 아니면은 거의 무용지물이긴 한데 일러가 예쁘잖아. 일러 예쁘니까 한잔해. 딱 그런 느낌의 친구이긴 합니다. 진짜 세븐스로드 같은 경우에도 인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얘네도 뭐 계속해서 관련 카드라든가 그런 것도 엄청 많아요. 나중에 지원 같은 게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진짜 세븐스로드도 참 느끼는 거지만 얘네도 참 옛날에는 처음 일러봤을 때는 야 이게 유이왕 이딴 게 유이왕의 신작?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면은 점점 볼수록 약간 호감이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점점 갈수록 얘네가 호감 같은 느낌이라서 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러쉬에서도 다양한 카드군도 막 있고 이제 러쉬 가능하면은 한 번쯤 해보시기 바라긴 합니다. 재밌기도 하고 그냥 라이트하게 즐기기 좋은 게임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뭐 한 번쯤 접해볼 수 있으면은 6%에서도 6%에서도 일단은 할 수 있긴 하니까요. 6%에서도 일단은 할 수 있어서 그냥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하고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덱 구매해보고 싶은데 맞아요. 이제 러쉬는 이게 아쉬운 게 러쉬가 딱 그게 있어요. 러쉬가 이게 아직까지 좀 마이너하다 보니까 이게 거래 같은 것도 막 그렇게 잘 활발하게 안 돼서 그냥 팩을 뜯은 다음에 저는 딱 그거예요. 지인들이랑 같이 팩을 뜯은 다음에 덱을 짠다? 약간 딱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지인들이랑 같이 팩을 뜯고 그냥 덱을 짜요. 저는 그래요. 이게 제가 뜯어서 이제 필요한 게 나오면은 이제 뭐 상대가 뜯어서 필요한 게 나오면은 이제 그걸 나한테 주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뭐지
막 그렇게까지 이제 내가 떴는데 만약에 내가 필요 없다 하면은 그냥 이제 필요하다면 그걸 주고 딱 그런 느낌으로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진짜 카드 게임은 딱 그거예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카드 게임은 진짜 그냥 진짜 주변에서 하는 사람 있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아서 주변에 하는 사람 없을 때 그냥 혼자서 한다라는 거는 많이 하기 좀 그렇긴 해요. 많이 힘들기도 하고. 아 근데 진짜 확실히 근데 요즘에 카드 게임 할 만한 게 너무 없긴 하다.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그냥 요즘에 할 만한 카드 게임이 너무 없어요. 디지몬 그래도 많이 보이던데 아쉽네요. 아 디지몬이라 글쎄요 요즘에 디지몬도 너무 재미없어서 카드를 구해야 되긴 하는데 아이 구한다고 해서 뭐 굳이 뭐 바뀔까? 아 이게 주변에서 요즘에 그냥 디지칼을 아예 안 하듯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굳이 해야 되나 싶기는 해요. 딱 느끼는 게 블랙 워그레이몬이 그렇게 사기라면서요. 맞아요. 브로그 진짜 씹사기입니다. 심지어 다음에 나오는 지원 때문에 더 세져요. 카드 제한해봐도 더 세집니다. 진짜 말도 안 돼요. 요즘 원피스 카드 나와 있던데요. 아 원피스 카드도 거의 죽었죠. 원피스 카드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카드 구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카드 인플레만 겁나 심하다 보니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보다 약한 놈은 말을 듣지 않는다.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죠. 진짜 말 그대로의 블로그. 아니 이게 진짜 근데 블로그는 진짜 한 몇 달 동안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몇 달 동안 계속 될 거라서 얘가.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카드군들만 쓰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더 그런 것도 있긴 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카드군들 뭐 여러분들은 얘기 들었지만 전 디브리가드 아니면 진짜 관심도 없어가지고 진짜 할 거 없으면은 결국 마주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근데 마주 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마주 같은 거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유형이 가장 플랫폼이 좋고 제대로 된 게 그거밖에 없거든. 제동이가 막 그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트위터보다 이런 것도 있네요. 그 뭐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트위터에서 제가 그 유양 그 러시지월 10월달 금지 보였잖아요. 이런 것도 막 올라오긴 하네요. 금지가 올라왔으니까. 코스모 공주 이제 5장 있는 거 찍으면서 와 내 덱이 1개에서 5개로 쓸 수 있잖아. 있다니 완전 러시해잖아.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코공장 이게 5장 보여주면서 와 이러면 덱을 5개로 늘릴 수 있잖아. 막 이러더라고요. 럭키미키 그러니까요. 와 럭키미키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 꽤 있네요. 아 근데 그게 있긴 해요. 러시는 진짜 긍정적인 사람들이 은근 많아가지고 야 어떡해 니 카드 제한 먹었어 이러면 못 쓰는 거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면은 덱을 3개나 더 이거면 덱을 2개 더 짤 수 있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7보선 때도 막 그러긴 했었죠. 이번에 엔티키어 새로운 카드 나왔던데. 방금 전부터 얘기했었는데. 예, 방금 전부터 얘기했었잖아요. 방금 전부터 이제 뭐지? 엔티키어 새로운 카드 나왔다. 이제 이런 지원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잖아요. 계속 얘기했었는데. 아니 근데 확실히 러시 근데 뭐 이제 뭐 좋아하는 이제 러시 진짜 준재로 풀린 카드도 이제 많이 풀렸으면 하는 것도 은근 많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은근 많네요. 보니까 글 같은 거 보면은 좋아하는 사람도 은근 많긴 하다. 야, 뭘 본 거지? 약간 혐짤 본 거 같은데? 이게 트위터도 이게 보면서 트위터도 약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뭐지? 약간 좀 서브컬처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선정적인 게 좀 많이 뜨긴 하네요. 확실히. 확실히 보니까 약간 선정적인 것들이 은근히 있긴 하네. 다시 보면 느끼는 건데. 아 근데 7보선은 진짜 7보선은 근데 딱 그거예요. 7보선은 다시 보면 양반이에요. 다시 보면은 진짜 콩장을 보고 나니까 말도 안 된다고 느꼈어요. 진짜 코스모스 공주의 장난을 그냥 보니까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어.
저게 맞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정말로. 뭐 아무튼 근데 러시 우리 러시는 뭐 정상 영업하니까 여러분들 뭐 하실 거면 하시길 바랍니다.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뭐 기회가 되면 하는 거지. 근데 솔직히 6% 같은 경우에는 어째 6%로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거라서. 근데 모르겠다. 일단 6%에서 이제 뭐 주변에 지인들도 필요하긴 하니까요. 6% 같은 거 할 때도. 뭐지?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아니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아 이게 그 여러분들한테 약가지고 대화하면서 트위터 화면도 내가 좀 보여주면서 약간 웃긴 거 좀 이제 뭐지? 카드게 관련된 거 좀 찾으려고 하는데 아니 카드게 관련된 거 하나도 안 보여. 그냥 웃긴 것만 보여. 짤방 합성한 것들. 그렇죠. 아쉽긴 하죠. 아니 근데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카드 게임 자체가 그냥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사람도 야 일본에 있는 사람도 진짜 보고 와 그렇네. 일본에 있는 사람 진짜 부럽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 보세요. 여러분 제한 카드가 벌써 몇 장이야. 이 코공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이분 덱 7개나 짤 수 있잖아. 진짜 대박이다. 이분 덱 7개나 짜잖아. 이분이 그 일본 쪽에서도 오시 쪽에서도 꽤나 유명하신 분이에요. 람이라고 하셔가지고 꽤나 유명하신 분인데 막 오시 대회 같은 거 자주 나가신 분이거든요. 이제 입사권 자주 나가시고. 여러분 이거면 덱을 7개나 더 짤 수 있어요. 와 부럽다. 와 여러분들 이거면은 덱을 몇 짤 짜는 거야. 금지 안 간 게 어디야. 그쵸? 금지 안 간 게 어디야. 영영 혹시 이 카드 게임에 대해서 아시나요? 무슨 카드 게임이에요? 일단 들어봐야지 뭔지는. 라이본 카드 게임이요? 알죠. 저한테 있어서 추억의 카드 게임이 합니다. 저한테 있어서 라이브온도 재밌었지. 근데 이게 약간 라이브온도 약간 조금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있는데 라이브온이 원래 일본 원산지 카드 게임란 말이에요. 일본 원산지 카드 게임인데 이게 라이브온이 일본에서는 더럽게 인기가 없었어요. 라이브온이 일본에서는 진짜 더럽게 인기가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일본에서는 인기가 없다가 한국에서 인기가 엄청 많은 딱 그런 케이스라서 라이브는 재밌었지. 이제 좀 특이하게 상대 덱을 까면서 오 역수출 그쵸? 라이브온이 진짜 재밌었던 게 라이브온은 딱 그런 느낌의 카드 게임이었어요. 라이브온이 그 카드 게임이 특이하게 라이프 같은 개념, 라이프 개념 같은 건 없었고요. 라이프 그러니까 이제 뭐지? 잠깐만 잠시만요. 라이브온 카드 리버 검색하면 나오는구나. 라이브온이 좀 특이한 게 상대 덱을 0장으로 만들면 이기는 게임이라서. 그러니까 잠깐 이제 나무위키 좀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브온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게임사에서 발매된 일본 TC의 원제는 라이브 배틀 카드 라이브온이라고 하는 건데 보면은 이제 아카데미 과학에서 라이브온 카드 리버라는 이름으로 정발했다고 하네요. 루닉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라이프나 체력 개념은 없어서 상대의 덱을 공격해 0장으로 만드는 것이 승리 목표고요. 여타 카드 게임과 달리 덱 파괴가 기본적인 승리 조건인 것에 특이하기도 하고 덱의 맵도 카드 리버라고 해서 이제 그 플레이어를 약간 플레이어 같은 느낌으로 플레이어 카드가 카드 리버라고 해서 이제 캐릭터 카드에 있어요. 캐릭터 카드 한 장과 이제 덱 40장으로 해서 덱 파괴가 기본 승리 조건이다 보니까 특성상 덱 장수를 바꾼다 한들 플레이어의 쌍방의 덱 장수가 자동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21장을 사용하는 이제 하프 룰이라 존재한다고 하네요. 보니까 디지몬 세큐리티 같은 거군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죠. 근데 진짜 한국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보면 카드 리버 카드, 뭐 몬스터 카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기술 카드 막 이런 것도 엄청 많았어요. 이게 색 같은 것 이제 필드 같은 경우에도 좀 신기한 게 어택 라인과 백 라인이라는 게 나와져 있어가지고 백 라인에 있는 애들로 이제 뭐 코스트를 만든 다음에 어택 라인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서 뭐 이제 어택을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 좀 신기하긴 해요 카드 자체가. 근데 또 그건 있긴 하다. 여러분들 이제 그 라이브온에서도 이제 약간 문명 같은 게 있거든요. 얘네가 문명 같은 게 있는 게 신기하게 얘네가 대지개 그러니까 이제 대지개라고 해서 이제 붉은색 카드, 대공개라고 해서 이제 하얀색 카드, 대해개라고 해서 이제 뭐 푸른색 카드, 그다음에 대명개라고 해가지고 검은색 카드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라이브온 카드 게임 저도 일단 옛날에 하긴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하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어떤 계통의 덱 썼을 것 같아요? 이제 대지개, 대공개, 대해개, 대명개 있거든요. 약간 여러분들 생각에는 저 약간 붉은색 카드 약간 조금 약간 드래곤이라는 그런 많이 쓰니까
약간 대지계 같은 거 썼을 것 같잖아요. 저 라이브 카드 게임 할 때는 대게 썼어요. 바다 쪽 관련된 카드 썼기 때문에 약간 좀 의외이긴 하죠. 분명히 약간 붉은색 좋아하기도 하고 드래곤 좋아하니까 약간 조금 이런 약간 조금 이제 그 뭐지 대지게 쓸 것 같았는데 이게 또 라이본이 신기한 게 각 문명에 각 계통에 드래곤들이 또 있어요. 각 계통에 드래곤들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잠시만요. 보면 라이본 카드 게임 부스트 프랙 1탄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카드가 막 있긴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1탄 때 같은 경우에 막 이런 식으로 카드가 다 있어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카드 효과도 참 특이한 것도 많아가지고 카드 종류가 많네요. 엄청 많아요.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제 뭐 대수의 몬스터 카드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캐릭터 카드를 해서 얘 카드리버라거든요. 카드리버가 또 웃긴 게 이 게임은 라이브 체인지라고 하는 카드가 있어요. 라이브 체인지라고 하는 카드가 있는데 뭐냐면은 카드리버라고 하는 카드가 필드에 미리 나와 있거든요. 그 특정 카드 리버 위에 특정 카드 리버를 몬스터로 몬스터로 진화시켜가지고 싸우는 약간 그런 게 가능해요. 이 주인공 은우랑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은빛깔기 늑대라고 하는 카드로 이제 변신해가지고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은빛깔기 늑대라고 해서 은근히 약간 조금 인기 많은 카드도 막 있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본 카드인데 특정 카드 위에 이제 진화할 수 있다 약간 그런 컨셉이라 이게 그 주인공이 진화할 수 있는 카드 은빛깔기 늑대라고 해가지고 라이브 체인지 은우랑 그러니까 은우랑에 겹쳐서 라이브 한다. 이제 필드에 소환하는 뜻이긴 하죠. 약간 그거예요. 플레이어가 진짜 이 카드 몬스터 카드로 변신해서 싸운다.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신기하긴 하죠. 카드 종류도 정말 다양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 다른 버전도 꽤 있고 카드 효과가 다른 것도 꽤 있기도 하고요. 보면 이제 슈퍼 은빛깔기 늑대라고 해서 슈퍼 버전도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약간 약간 플레이어가 진화한다? 딱 그런 느낌의 카드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 라이브 온 주인공이 좀 특이한 게 이 은우랑이라는 주인공은 이제 대지계만 썼던 게 아니라 다중계통 그러니까 다양한 계통들의 카드도 몇몇 섞어서 사용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은빛깔기 늑대만으로 변한 게 아니라 이제 대공계에서도 이제 변신할 수 있는 새 버전 이제 맹급 조류족 몬스터로 변신할 수 있는 음속 팔콘이라는 것도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대해계 쪽에서 변신할 수 있는 헤일로 돌핀이라는 것도 변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명계 쪽에 있는 유령 쪽으로도 변신할 수 있는 차콜 고스트라고 하는 걸로도 변신이 가능하긴 해요. 그냥 보면은 이런 식으로 주인공은 진짜 말 그대로 다양한 쪽 카드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있긴 합니다. 옛날에 전설 녀석 중에 골드 사배 같은 애들 뽑으려고 노력한 게 기억나네요. 아 맞아요. 골드 시리즈 있긴 하죠. 골드 타이탄 시리즈였나 그랬을 거야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카드가 있기는 한데 이제 보면은 이제 몽이몽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토크 이제 카드 꺼내는 것도 여기 옆에 필드에 나와 있는 여기 토큰 있잖아요. 이 계통에 있는 카드에 마커가 있어야지만 꺼낼 수 있는 막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애들은 토크 관리해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백라인에 꺼내놓고 이제 코스트 같은 걸 준비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의 카드이긴 해요. 보면 대충 이런 느낌인데 제가 자주 쓰는 카드 좀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대회계에서 싸고 있잖아요. 대회계에서의 카드 리버는 이 친구였어요. 서준이라고 해서 약간 그 부잣집 도련님 같은 느낌의 캐릭터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비 돌핀이라고 해가지고 네이비 돌핀이라 해서 약간 돌고래 같은 느낌으로 돌고래로 변신해서 싸우는 친구이긴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이비 돌핀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변신한 친구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카드 리버보다는 정말 좋아했던 카드가 이제 물문명 여기 이제 대해계 쪽에 드래곤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 카드를 정말 좋아했어요. 이제 각 문명에 에이스 카드라고 불리는 드래곤들이 있는데 대지계에서는 타이거 드라고라고 하는 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공계에서는 상승기룡이라고 하는 드래곤이 있는데 저는 이 대해계 쪽에서 헬리오시 서펜트라고 하는 카드를 정말 좋아했어요. 이 카드를.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이름 앞에 별이 들어있는 카드는 필드에 한 장밖에 존재할 수 없나 약간 그랬던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이 카드는 효과가 뭐냐면은 얘는 상대 덱을 깔 때 혼자서 2장을 깔 수 있고
프로스라고 해서 이 카드의 공격에 대해서는 상대는 방어를 할 수 없어요. 방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카드를 공격하면은 이제 카드를 뭐 눕히는 걸로 대상을 변경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테이스 능력 가지고 있으면은 그 공격이 방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공격 그냥 뭐지? 상대 덱을 그냥 두 장 까버리는 그런 카드라서 파워 4천이긴 하니까. 서준의 사기 카드가 울트라 바이올렛 있으면 최고였죠. 아 맞아요. 울트라 바이올렛도 진짜 멋있긴 하지. 뭐 화염 드래곤이라고 하는 막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요. 막 여기 나오네요. 이제 각 드래곤 시리즈 보면은 이제 브러쉬는 약간 이제 브러쉬는 대지개하고 대공개가 섞여서 만들어진 친구인데, 브러쉬는 신기하게 패를 버리면은 진화한다는 컨셉이어가지고 패를 버릴 때마다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효과로 패를 한 장 버릴 때마다 공격력과 상대 덱을 깔 수 있는 이제 능력치가 올라가고, 심지어 이제 애니메이션에서는 진화하는 일러스트가 또 나와요. 패를 버리면 버릴수록 진화하기 때문에 성장 2차 형태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진화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진화해서 브러쉬가 이런 식으로 브러쉬가 다른 버전도 막 이렇게 있기도 해서 일러스트 진짜 멋있네요. 그거 말고도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대공개하고 이제 대공개하고 대해계가 합쳐서 만들어진 이제 합쳐진 드래곤도 있기도 하고, 방금 얘기 나왔던 울트라 바이올렛, 이것도 이제 정말 멋있게 했었죠.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이거 꺼내기 위해서 서준은 나 돼지개 카드 쓰기 싫어, 이거 같이 쓰는 친구 필요해 하면서 이제 막 얘기했던 거 생각나긴 하네요. 얘도 진짜 멋있는 카드긴 해요. 울트라 바이올렛 얘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카드긴 해가지고 진짜 멋있긴 하지. 볼케닉이라고 하는 이제 이것도 있긴 한데 얘는 모르겠네요. 얘는 써본 적도 없는 카드라서. 정확히 울트라 바이올렛은 본 적만 있어요. 제가 이제 라이브온을 막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한 건 아니라서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설명을 잘 못하긴 하겠네요. 뭐 보면은 이제 카드 앞에 별표 있는 것도 뭐 이제 아마 뭐 특정 룰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나긴 하네요. 카드 앞에 아마 별표가 있으면은 뭐 이제 필드에 한 장밖에 나올 수 없다, 약간 그런 제약이 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너무 옛날이다 보니까. 자, 카드 세 종류가 있는데 뭐 보면은 이제 뭐 카드리어 모습에 있는 표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있긴 하네요. 이제 라이브온 오프닝만 기억나네요. 아 그래요? 아 레오도는 이제 뭐 레오도는 근데 레오도가 어디 나지? 아 레오도가 밑에 나있거든. 히도로가 카드 이름 앞에 별표 마크가 있는 카드에 대해서는 같은 이름의 카드를 다시 빌드 한 장만 내놓는. 아 맞네, 나 이거 왜 기억하고 있지?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요. 이름 앞에 별표가 있으면 필드에 한 장밖에 나올 수가 없긴 해요. 그만큼 강력한 카드라는 뜻이긴 하겠죠. 진짜 와, 나 이거 잊어버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걸 외우고 있었네. 야 진짜 내가 이걸 왜 외우고 있지? 분명 잊어먹은 줄 알았는데. 근데 진짜 카드 종류도 뭐 진짜 다양한 게임이도 하다 보니까 진짜 확실히 재밌었지. 맞아, 이제 골드 타이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설이라고 이제 각 계통에 있는 골드 몬스터를 막 했으니까요. 보면 이제 이제 사벨 소환수였나? 소환수 몬스터들을 이용해야지만 꺼낼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카드였어요. 소환수 카드들을 이제 필드에다 꺼내고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카드라, 보면은 이제 골드 사벨을 꺼내기 위해서는 이제 이 골드 사벨 소환수, 이 소환수라는 카드가 필요하긴 합니다. 얘도 일단 필요하기도 하고, 이 카드 필드에서 버리면은 사실 백라인에 있는 목표 골드 사벨 어떻게 이동시킨다, 이런 느낌의 카드 있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환수라고 해서 소환수가 필드에 있어야지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을 기억해가지고 애초에 그게 있네요. 골드 타이탄 애들이 전용 조건 같은 게 있어요. 얘가 나오려면은 필드에 나오려면은 필드에 이제 특정 그 계통의 소환수가 필요하다 라고 나와 있긴 하네. 보니까 보면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골드 바라스, 얘가 되게 쪽 쓰긴 했으니까 아마 썼다고 했으면 아마 이카 쓰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마 이카 썼을 것 같은데. 야 근데 무섭긴 하다. 얘 필드 나왔을 때 상대 어택 라인에 있는 모든 몬스터를 백라인으로 보낸다고? 그러면 다시 올라올 때 올라오면서 공격 못할 텐데. 야 근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멋있긴 하네요. 다시 보니까 진짜 일러 멋있는데? 저 뽑으려고 돈 많이 썼는데. 아 근데 그만큼 멋있다,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골드 브리온, 얘가 약간 스핑크스 같은 느낌이긴 했죠, 일러스트가.
야 근데 진짜 일러 다시 보니까 멋있긴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 근데 진짜 골드바라스 얘는 일러 진짜 멋있다. 다시 느끼는 건데 이게 골드바라스 보니까 이게 여기가 입인 줄 그 옛날에는 카드 일러 봤을 때 여기가 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입이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약간 역으로 우와 하고 이제 노래마냥 올라온 거였네. 근데 진짜 멋있긴 하다. 골드 서전. 이제 골드 서전도 이제 처음 처음 보긴 했었지. 야 근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추억의 카드 많다. 내가 제대로 많이 플레이한 건 아닌데 진짜 이런 식으로 그 라이브 온도 재밌는 게 많긴 하네요. 대신에 그 뭐지? 골드 타이탄 같은 경우에 꺼내려면은 코스트는 없긴 하지만 필드에 소환수가 있어야 되는 것도 있기도 하고, 게다가 그 뭐지? 코스트 10. 그러니까 필드에 카드가 10장 이상 필드에 카드 10장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였나? 저게 룰이? 잠시만요. 한번 좀 확인해보자. 저게 아마 카드를 이제 꺼내는 게 나와있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돼지 계통 2개와 이제 숫자 2라고 쓰여져 있으면은 그때 발생한 토크로서 이제 뭐지? 불인 토크 2개와 이제 어느 것 중에 어느 것이든 2개가 있으면은 라이벌. 그러니까 토크가 필드 토크가 10개 이상 있으면 나올 수 있는 거구나. 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세긴 세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다고 하면은 세긴 세겠네. 뭐 드래곤 쪽은 이제 뭐 드래곤 쪽은 이미 제가 한번 볼딩 했으니까요. 근데 진짜 드래곤만으로 덱을 짤 수 있으면은 한번 짜보고 싶긴 하다. 이 보면은 서준의 클래식 서폿들 해가지고 이제 서준 전용 서폿도 이렇게 있긴 하니까요. 뭐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뭐 리베률이었나?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느낌의 드래곤도 막 있긴 하네요. 보텍스라고 하는 드래곤도 있긴 하다. 근데 보니까 일러스는 진짜 멋있는데, 보텍스 같은 것도? 얜 드래곤이야? 이렇게 보니까 드래곤인 것 같긴 하다. 이쪽을 보면 드래곤 아닌 것 같긴 하고. 근데 확실히 보텍스 같은 애도 진짜 멋있긴 하다. 이게 대핵에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해룡 같은 느낌의 친구들이 좀 멋있긴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해룡 친구들이 좀 멋있다. 원래 내가 쓰던 카드이기도 해서. 맞아. 근데 약간 좀 비하인드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라이브온 할 때 이게 대핵에 있었다 했잖아요. 대핵인데 클리어식 서폿가 에이스 카드를 했잖아요. 근데 정말 짜증나게 뭐였냐면은 친구들이 저하고 이제 옛날에 라이브온 하면은 꼭 넣었던 카드 있어요. 이 내 드래곤이야라는 카드가 있거든요. 아니 정말 짜증나는 게 효과가 상대 필드에 있는 목표 드래곤 한 마리를 손표 되돌린다는 효과가 가지고 있어요. 아니 또 꺼내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어택하려고 어택라인 어떻게 힘들게 클래식 서폿을 꺼냈어요. 에이트 카드 꺼냈는데 난 기술 카드 내 드래곤이야를 발동. 니 필드에 드래곤아 니 패로 되돌리겠다. 나 이거 어택 라인에 보내려고 시간 겁나 많이 오래 걸렸는데 이게 맞냐? 니 클리어식 서폿 졸라 강하잖아. 얘이 나쁜 놈아 하면서 대충 얘기했던 생각나긴 하네요. 진짜 근데 진짜 생각해도 화난다. 브론형 하이 어서와 영화야 반가워. 근데 그때 생각해도 화난다. 진짜 근데 어쩔 수 없는 거긴 해요. 이제 이기려고 하면은 술 마시고 갔다고? 그래 푹 쉬어. 안 들으면서 그냥 푹 쉬어. 근데 진짜 화나는 게 아니 내가 좀 강한 카드 쓸 수도 있지 왜 자꾸 메타 카드 들고 오는 건데. 메타 카드 들고 오지 마 제발. 내 클래식 서폿 그냥 가만히 둬. 그게 왜 니 드래곤이야. 내 드래곤이야 제발. 근데 좀 웃기긴 했단 말이죠. 진짜 그게 애들이 색깔도 안 맞으면서 어떻게든 색깔 맞추겠다고 꾸역꾸역 되게 놓고 썼어요. 진짜로. 진짜 제 드래곤 한 마리 그냥 보내버렸다니까요. 라이브온 맞아. 이게 라이브온 카드 게임 얘기 나가지고 카드 보면서 약간 옛날 얘기 좀 하고 있었어. 그거 말고도 이제 뭐지? 보면은 드래곤 서포트 해주는 이제 카드 있긴 해. 맞아. 지금 봤을 때 테라오라는 캐릭터, 이 테라오라는 카드 리버도 또 좋아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드래곤 몬스터를 라이브 할 때 이 카드 리버가 발생하는 토큰은 모든 계통으로 취급하기도 하고, 다시 빌드에 이 카드가 있는 동안에 드래곤 몬스터에 라이브 하면은 토큰을 1% 줄여서 라이브 할 수 있기 때문에 테라오가 기본적으로 드래곤 꺼낼 때 모든 코스트로 취급되는 것도 있긴 한데 드래곤의 소환 코스트 1% 줄여주는 것도 있어가지고 보면은 이제 뭐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볼캔이 뭐 이제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제 제가 보여드렸었던 클래식 이런 옛날 카드라서 얘네들 얘네들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울트라바이올을 꺼내려면은 필드 위에 테라우가 있으면은 물이든 불이든 어느 거도 하나 대처해줄 수 있고 이제 또 하나 코스 적게 나올 수 있으니까. 형 나하고 라이브온 해본 적 없잖아. 어제 라이브온 다시 볼 수 없지 이제 라이브온 다시 볼 수 없지 않냐고요? 유튜브에 어딘가에 또 뜨지 않을까요? 그럼 테라오가 있으면 테라오가 있으면은 얘 원래 7코로 나왔는데 6코로 나오네요? 한 턴 빠르게 나오는 게 진짜 좋긴 하지 이런 것들이. 아 근데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라이브온 진짜 또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싶기는 하다.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요 진짜로. 이게 테임사 시뮬레이터로 아마 할 수 있긴 할 겁니다. 테임사 시뮬레이터로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라이브온을. 보면 이 드래곤의 벽파라고 해서 손 편아버리고 덱에서 토크 7 이상의 드래곤 몬스터 드래곤 카드 하나 고르고 공략에 패 추가한다도 막 있긴 하네요. 야 진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드래곤 카드만 보면 진짜 해보고 싶다. 나 드래곤 카드만 보면은 하고 싶은걸? 왜 이렇게 매력적인 드래곤들이 많지? 가능하면은 개통을 따지지 않고 그냥 드래곤 덱만 하고 싶어. 아 근데 또 그게 있어요. 이게 라이브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통의 그 숫자, 그러니까 개통의 토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카멜레온 같은 것도 진짜 많이 썼어요. 왜냐면은 이런 붉은하는 카멜레온, 뭐 이제 흰 바다 카멜레온, 푸른 돼지 카멜레온, 토크 카멜레온, 얘네가 진짜 그 웃긴 게 뭐냐면은 얘네가 있을 때는 얘네가 이제 토크 있잖아요. 얘네 이제 색깔 같은 거는 푸른하는 카멜레온 같은 경우, 붉은하는 카멜레온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대공계 토크로도 취급을 하고, 이제 흰바다 카멜레온은 대해계로도 취급하고, 푸른 돼지 카멜레온은 돼지계로도 취급하는데, 토크 카멜레온은 얘는 어떤 토크로든 취급해요. 얘는. 그래가지고 카멜레온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되게 넣는 걸로 꽤나 나쁘지 않은 것도 나쁘지 않은 효과도 꽤나 많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꽤나 카멜레온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은근히 자주 들어가는 필수 카드로 기억하긴 해요. 예. 은근히 토크라든가 그런 게 중요하긴 하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카멜레온을 되게 넣는 사람도 꽤 많았고, 뭐 관련 카드 바다 이구아나인데 얘는 색깔 관련 카드가 아니니까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색깔 관련 카드가 아니긴 하니까. 아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보고 싶긴 하다.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고대 드래곤 쪽은 뭐였지? 얘네가 고대 드래곤이었네요. 브러쉬 쪽 애들이 고대 드래곤이었다. 이제 보면은 이제 리베룰이라는 카드, 방금 전에 봤었던 보텍스라는 카드, 그리고 이제 오스티온이라는 카드. 그게 있네. 문명이 없는 대신에 이 카드는 같은 계통의 토크가 5개 이상 발생하고 있을 때만 라이브 할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긴 하네요, 보니까. 근데 대공개도 확실히 재밌는 효과 많긴 하지. 어휘 쪽이 아마 그런 거 많지 않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기관총 거의 이게 금지 카드일 거예요. 유저 사이에 라이브 아직도 만나서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기관총 거기가 금지 카드이긴 합니다. 얘가 효과가 개사기여가지고 그래서 얘 금지 카드일 거예요. 얘 아마 금지 카드일 겁니다. 얘 금지. 효과가 그만큼 좋아가지고. 그거 말고도 이제 휴대용 거위라고 하는 거 있긴 하네요. 뭐야? 대게에도 거위가 있었어? 거위 포식자. 생선이 메인이야. 맞네. 거위 포식자. 이 카드가 라이브 되었을 때 라이브 되어 필드에 나왔을 때 목표인 거위라는 이름이 붙은 몬스터를 격파할 수 있다. 이거 드래곤 메타도 있듯이 거위 메타도 있었구나. 무슨밖에 안 나오네. 맞네요. 너무 뛰어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기관총 거위를 격파하기 위해서 나온 카드라고 설명이 나와 있긴 하네. 기환 거위. 이거 대명계에도 거위가 있었어? 좀 신기하다. 보니까 카드가 진짜 신기한 것들이 많네요. 부스트 2탄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있기도 하고, 보면은 진짜 다양한 카드 많긴 하네요. 노도 무스탕? 무스탕도 은근히 얘네도 인기 많지 않았나? 무스탕 시리즈도 얘네가 바로 나와서 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무스탕 시리즈도 은근히 인기 많다고 기억하거든요. 이제 뭐 이제 돌격 무스탕, 그리고 이제 질풍 무스탕 이런 식으로 있고, 노도 무스탕이라고 해서 약간 무스탕 리더 같은 느낌의 카드 있긴 했었다.
젊은 노도 무스탕이란 카드도 있어? 아니 어이가 없네. 아 이 카드 노도 무스탕으로 취급한다. 그렇네. 그러면 같이 못 나오겠네. 별표 있는 카드는 별표 있는 이름의 카드는 한 장밖에 못 나오니까. 야, 카드 어이없는 것도 많다. 아니 무슨 아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뭐지 종족 강화 카드라고 해가지고 이 돼지 야수가 강할 수 있는 돼지 야수의 왕 브리슬이란 카드도 있고, 뭐 보면은 프린세스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하늘 비행족도 이제 강할 수 있는 카드 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욕의족도 강할 수 있는 물욕의족의 왕자 제니스라는 카드 있긴 하네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나 약간 물욕의족보다는 진짜 약간 해양생물들? 약간 그쪽 카드를 많이 썼나 보다. 이렇게 보니까 약간 기억에 남는 게 저런 식으로 약간 물욕의족 관련된 카드를 쓰기보다는 그냥 진짜 해양생물들을 더 많이 쓰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물욕의보다는 약간 그 돌고래? 약간 물고기 쪽을 좀 더 많이 썼다?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확실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추억의 카드 진짜 많긴 하네요. 아 근데 이렇게 추억에 빠져있으면서 얘기하는 것도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재밌을라나 모르겠네요. 저는 일단 재밌긴 한데 여러분들이 재밌을지는 모르겠다.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추억이 있어서 이렇게 떠들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좋아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면 서포트하는 카드가 있었나 얘도? 아 카드 약간 근위병 같은 느낌의 카드도 있던 걸로 기억해가지고 맞네. 다시 나오면 추억으로 살 것 같은데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맞아요. 이제 각 카드 서포트 해주려고 타이만이라고 하는 카드 있잖아요. 물욕의족. 얘가 아마 제니스 서포트 해준 약간 그런 느낌. 제니스의 병서였다 얘가 설정이. 확실히 근데 이렇게 보면은 참 재밌는 카드 많다. 폴터가이스트 막 이제 승마부츠 막 이런 것도 많네. 뭐 그런 거 말고도 3탄 때부터는 뭐가 나왔었지? 3탄 때부터 아 그렇네. 3탄 때부터 이제 2세 카드가 많이 나왔네. 3탄 때부터 2세 카드가 은근 많이 나왔네요 보니까. 아 근데 진짜 다시 보니까 다시 하고 싶긴 해. 게다가 옛날에 아는 동생이 라이브 온덱을 가져온 다음에 형 라이브 온 이거 카드 기억나요? 하면서 보여줬던 기억이 나긴 하네요. 아는 동생이 이제 카드 가져와가지고 형 이 카드 기억나요? 야 이거 라이브 온 아니야? 하면서 얘기했던 게 확실히 기억나긴 한다. 아 근데 진짜 재밌었지? 진짜 재밌었지. 카드 자체를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너무 행복했어. 그냥 진짜. 아 근데 진짜 라이브온도 추억이다. 진짜 할 수 있으면 또 하고 싶지만 역시 안 되겠지. 이미 한번 지나가버린 영광이긴 하니까. 뭐 구축덱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뭐 있긴 하네요. 홍련의 포효, 뭐 새벽의 날개, 화려한 댄스, 명계의 속박 이런 식으로 있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용 카드 막 이런 식으로 있긴 하네. 맞아 서준의 블루토틀 전용 이제 뭐 전용 카드 막 이렇게 했었다. 개인적으로 서준의 블루토틀보다는 그냥 블루토틀도 좋아하긴 했습니다. 그쪽이 좀 더 일러서 귀엽고 그쪽이 좀 더 일러서 귀엽거든요. 확실히 근데 이렇게 보니까 믿는 카드도 꽤 많네. 이게 보면은 진짜 블루토틀 이게 이 일러스트가 진짜 귀엽거든요. 일러스트가 일러스트가 그냥 너무 귀여워서 좋아했어. 이제 토크 쪽이라서 어쩔 수 없이 쓴 물욕의족이긴 한데 진짜 일러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제 숨어가지고 이제 그냥 볼볼볼 걸어가는 느낌이야. 귀여워. 근데 확실히 물욕의족을 많이 바다욕의족을 좀 더 많이 쓰긴 했었다. 물욕의족은 막 그렇게 많이 안 썼고 바다욕의 쪽으로 일단은 적당히 비트를 치다가 바다욕의 쪽으로 좀 더 비트를 치다가 약간 클리어 시서 펜트로 마무리를 했다? 딱 그런 느낌의 덱이었어요. 옛날에 썼던 게. 확실히 근데 재밌었지 이런 것들도. 네 진짜 잊을 수 없는 드래곤이긴 해요. 진짜 확실히 느끼는 건데 나 클리어 시서 펜트 못 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만큼 너무 추억이라 나 못 잊을 카드이긴 해. 멋있기도 했고 에이스 카드이기도 했고 그래서 좋기도 했고. 자, 일단은 뭔가 좀 더 오래 하고 싶었는데 이제 뭐지? 구글에 라이브온 치니까 라이브온 XZ라고 해서 새로운 카드 있네요. 아 그게 아마 애니메이션은 끝났는데 아마 그게 이제 코믹스였나? 코믹스 쪽 관련된 카드일 거예요. 걔네가 아마 주인공들 라이벌로 해서 아마 새로운 그거 뭐지? 새로운 카드 리버였나? 걔네들이 나오는 거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확실히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아 그러네. 새로운 애들 확실히 새로운 약간 게이머들? 새로운 약간 카드 리버들도 은근히 새로운 카드 리버들도 확실히 매력적인 애들 많긴 하네요. 보니까 카드 일러 자체도 꽤나 달라졌는데 보니까 신기하다. 확실히 카드 자체가 엄청 화려해지긴 했네요. 신기하게. 기사마 다시 발매해라. 어림도 없지. 이미 발매를 멈췄다. 이미 일본에서 서비스 종료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나오지.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뭐 카드 게임 관련돼서 또 이제 저만 재밌게 얘기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정말 재밌게 얘기한 것 같긴 하네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뭐 추석도 뭐 재밌게 보내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전 내일까지 쉬면은 이제 뭐 내일까지밖에 못 쉬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18일까지 쉴 수 있으면 좋겠네요. 푹 쉬시고 진짜 뭐지? 건강하게 이제 뭐지? 건강한 연휴 보내시면서 저는 그러면은 내일 분기의 스타레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추석 즐겁게 다시 한번 추석 즐겁고 재밌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방송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굿바이 사요나라 뭐 정말 오셨어. 그럼 여러분들 모두 용바 바이바이.